고추 떼라 이 새끼야. 성준 씨 열심히 좀 공부 좀 하지 그러셨어요. 우리 민주당의 디베이트 토론 이러더라고. 아, 네. 디베이트가 토론이라고 이 새끼야. 그걸 두 번 쓰고 있냐. 인버스 선물 숏 치면 되겠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에이라 이 새끼야. 그게 한 소리냐 이 새끼야. 100분 토론 좀 하자고. 거짓말을 하는 티가 역력하더만. 나도 한미반도체 숏 치고 싶어요. 2차 전지만 공부한 ETF 말고 네. 각종 인버스 ETF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요. 2차 전지 하나만 딱 지금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나라가 지금 네. 친중매국노 소굴이라고 지금. 예? 딱 보면 안 보이냐고. 배터리주 내년에 다시 주도주로 부상할 수 있는가? 올해도 3개월 남았는데 왜 내년을 얘기합니까? 배터리 8대 종목 가운데 현 시점 탑픽 꼽아주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미란의 투자 사생활 권미란입니다. 옆에는 K 배터리 레볼루션 박순혁 작가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순혁 작가입니다. 작가님 활동 영역이 갈수록 점점 더 넓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요번에 국정감사 참고인 자격으로 이제 그때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누구한테 받았더라. 하여튼 뭐 어떤 의원실 이제 보좌관인가 비서실 하여튼 비서관인가 하시는 분이 전화하셔갖고 이제 국정감사하면은 이제 참고인 나가서 이제 요번에 민희진 대표하고 누구더라? 한이도 나간다 하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같은 날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만나야 되는데 민희진 대표님. 소관 상임위가 달라갖고 거기는 이제 만날 일은 없고 어쨌든 간에 이제 그래갖고 혹시 와주실 수 있냐 나와줄 수 있냐 이제 금투자 관련해서 이제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에서 좀 다룰 때 이제 참고인 자격으로 나와서 말씀해 주실 수 있냐 해갖고 좋죠. 저는 대찬성이죠 라고 얘기는 했지만 못 갈 줄 알았죠. 그게 이제 참고인이나 이제 증인 같은 경우는 이제 여야 합의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이제 당연히 합의를 이제 안 해줄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갈수록 점점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는 느낌이. 무서워가지고 이제 대적 못 하겠죠 어제들이.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날 수가 없네요. 네. 하여튼 갔으면 좋았을 텐데. 네. 작년 한 이맘때 그때 국정감사 시즌 무렵에 이제 공매도 관련해서 이제 공매도 토론회 국회에서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민주당의 이제 김경엽 의원님께서 불러주셔갖고 이제 그때 참석 한 번 했었는데 올해도 저 금투세를 한 번 또 참석하면 이제 또 재밌었을 것 같은데. 2년 연속으로 국정감사에 참석하는. 예. 민주당에 이제 너무 쫄아가지고 고추 떼라 이 새끼야. 그랬다는 이제 그렇고요. 이제 제가 방금 이제 120만 원을 이제 지불하고 요거 200장 받았습니다. 220장. 네. 220.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박순혁 우공이산 TV. 그다음에 이제 건미란의 투자 사생활.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원천징수 제명세세, 이중과세 제명세세, 건보료도 제명세세, 사모펀드 제명세세. 쭉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문구가 쭉 있는 스티커가 있어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차에다 붙이고 다니라는 건데. 좀 그렇지 않나? 좀 크리틱을 해주신다면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붙이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갖고 국장지용, 위장시청공 이런 것도 있고요. 쭉 있는데. 제가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셔서 제가 또 제가 만들었는데 만들어 달라고 해놓고는 만들면 안 산다니까 인간들이. 그래서 다음부터 안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도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제가 200장을 220개를 이제 확보는 했고요. 강매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원에 산 거예요. 원에 사고 이제 주말 동안에 이 220장을 이제 어떻게 처분을 할까 이건 제가 고민을 많이 했죠. 처분하는 게 문제지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제가 이제 10월 9일인가? 10월 9일 잠깐만요. 10월 며칠이더라? 하여튼 10월 둘째 주
일요일, 토요일 잠깐만요. 제가 날짜를 오. 하여튼 뭐 10월 둘째 주 토요일 날 이제 네. 이데일리 TV에서 이제 강연을 하거든요. 아, 맞아요. 예, 그게 저 아마- 봤어요. 예, 강연하는데 그게 아마 200석 정도 돼요. 그 오시는 분들한테 요거 하나씩 이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으시겠다. 예, 참가비가 박순혁 아마- 작가님 어떻게 이렇게 선물을 또 다 주시고. 처치에 올라가기 때문에 빠르게 처분하는 여러분 방법을. 많이 여기저기 예, 예. 붙여주세요. 네, 소문 내주세요. 예, 이거 공짜로 드리니까요. 보시고 좀 민망하고 그러시면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셔도 됩니다. 그냥 꼭 안 붙여도 돼요. 여러분 많이 붙여주세요. 예, 아무 때나 공짜니까. 그냥 붙여도 돼요. 예, 그냥. 예, 예. 길거리에 누가 붙이면은 누가 떼가겠죠, 뭐. 떼겠죠. 이데일리 네. 쪽에서 이제 그 사업팀 쪽에서 강연회 한번 하자 해갖고 그래서 이제 네. 하는 거니까 한 3만 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 예, 뭐 저렴하게 이제 제 얼굴도 한번 보시고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너무 그날은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사진 찍어달라 그러면 사진 찍어드리고 오! 이거 당연히 드리고 오! 뭐 그렇게 할 테니까 이제 많이 신청해 주셔서 네. 저의 용안을 이제 직접 마련하는 그런 기회를 이제 네.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야, 너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전국에서 다 지금 KTX 버스 예매하고 난리 날 것 같은데요? 서울에서 사는 가까운 사람들 몇 분 오세요. 예, 안 와도 되고 KG 타워에서 하시는 건가요? 예. 예. KG 하모니홀에서 네. 장소는 괜찮아요. 장소는 이제 깔끔하고 하니까 네. 이제 거기 서대문역이거든요. 이제 네. 거기 뭐 강원도 가깝고 하니까 이제 토요일 날 잠깐 나들이 오셔갖고 뭐 강연 길지 않을 겁니다. 한 90분 정도 잡혀 있는데 네. 이제 90분 강연 들으시고 그 주위에 이제 뭐 저 고궁, 뭐 경복궁이나 뭐 거기 정동길. 예, 뭐 많죠. 이제 네. 저기 뭐죠? 그 박물관 마을인가? 맞아요. 예, 그거도 예. 이제 서대문역 거기 있고 뭐 쭉 네. 하니까 뭐 저기 관광 삼아 이제 날도 좋고 하니까 이제 뭐 청계천도 멀지 않고 청계천 가서 좀 이제 걷기도 하고 네. 맛있는 것도 드시고 하시면 좋지 않겠나? 네. 뭐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거기 지하도 지하지만 진짜 그 KG 타워가 딱 위치가 되게 좋아서 뷰도 참 좋고 예. 가보시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여기 되게 좋다 이렇게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박순혁 작가님 진짜 실물 보시고 실물 영접하시고 너무 좋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예. 네. 자, 오늘 금투세 폐지 관련해서 이슈들 좀 정리를 쭉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예. 근데 네. 그게 지금 속보가 이제 나왔는데 네. 이제 10월 4일날 이제 민주당에서 최종 결정 네네네. 뭐 하는 뭐 그런 거 간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오늘이 월요일인데 예. 찍어갖고 이제 편집해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 다 통과되고 난 다음에 올라가지 않을까. 유료는 이제 가겠지만 네. 예, 유료차하고 시차를 좀 두고 무료가 올라가잖아요. 네. 무료 올라갈 때는 다 결정 난 다음에 올라가면 뒷북이 아닐까 싶어. 아니 우리 편집자님께서 센스 있게 그 전에 다 예. 여러분 아실 수 있게 해드릴 겁니다, 작가님. 너무 예, 걱정하지 예. 마시고요. 예. 그 민주당이 일단 그 금투세 정책 그 디베이트를 했고 그 다음에 같은 날에 국민의힘에서 금투세 폐지해야 된다. 예. 예, 정의정 한투현 대표 예, 예. 모시고 그러니까 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진행을 했어요. 제가 이제 진성준한테 이제 네. 지속적으로 전북대 법학과 나와갖고 사실 근처도 못 가본 이렇게 이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얘가 네. 좀 이제 뭐랄까 자존심에 좀 스크래치 많이 마상을 많이 입은 것 같아요. 자존심 스크래치 많이 당해갖고 네. 내가 이제 비록 전북대 법학과 나와갖고 사실 근처도 못 가봤지만 네. 나도 나름 좀 이제 그 뭐랄까 유식하다 하는 거를 이제 좀 표시를 하기 위해 갖고 네. 저번에 이제 얘기할 때 은능가세의 원칙 이런 거 방송 중에 방송 중에 예 방송 중에 네. 은능가세의 원칙이라고 있어요. 네. 예, 그 우리 이제 제가 저기 CPA 공부했던 말씀드렸지만 그 네. 조세의 세법을 보면 이제 은능가세의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예, 어려운 거, 어려운 한자 용어. 아. 그러니까 내가 무식하니까 네. 예, 무식한 거를 이제 좀 티를 덜 내기 위해 갖고 네, 네, 이제 네. 어려운 한자 용어 은능가세의 원칙을 배워갖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은능가세 네. 원칙은 무슨 얘기냐면은 네. 돈이 많으면은 세금 낼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높은 거잖아요. 네, 네. 그 능력에 맞춰서 능력에 맞춰갖고 이제 세금을 물린다는 게 은능가세 원칙이거든요. 이제 그거 하나 배워갖고 그 얘기 하더라고. 이제 전혀 사실은 뭐 그렇게 뭐
그 엉뚱 가세 원칙 같은 것까지 갖고 와서 네. 할 얘기가 아닌데. 많이 끓였나 봐. 마음이 끓였나 봐. 불쌍해 죽겠어. 아, 그러게 학교 다닐 때 좀 공부 좀 엄마가 너네 저기 성준 씨 엄마 아빠가 야, 너 저기 저 커서 뭐 되려 그러냐? 열심히 좀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야지 할 때 좀 열심히 좀 공부 좀 하지 그러셨어요. 약간 애처로움을 느끼신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 예. 그래갖고는 그때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토론회 하면 될 거를 디베이트라고. 디베이트 네이버 가서 한번 쳐봐요. 네이버 영어 사진 한번 쳐봐. 디베이트 치면 뭐라고 나오는지. 디베이트 치면 DEBAT 치면 토론이라고 나온다고. 그걸 또 그 무식한 그 김영환이가 그 저기 뭐 쭉 얘기 그 저기 뭐 투자자가 이제 그 저기 그 문자하니까 막 얘기하는데 대답하는데 아 우리 민주당의 디베이트 토론 이러더라고. 아, 네. 디베이트가 토론이라고 이 새끼야. 그걸 두 번 쓰고 있냐. 디베이트가 토론이라고. 내가 그거 보면서 아 진짜 야, 애들이 참 무식한 거 티 안 내려고 어떻게든 자기 무식한 거 어떻게 좀 카바라치 치려고 없는 가수도 갖고 오고 토론도 디베이트하고 뭐 뭔가 다르대. 디베이트는 기존 토론 방식하고 다르대. 근데 더 황당한 거는 진짜 찬성과 반대를 서로 의견을 같이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진짜 그야말로 디베이트고 토론인데 결국에는 찬성과 반대가 아니라 찬성과 애매한 예. 도입과 유예, 폐지 입장을 전혀 듣지 않는 그런 반쪽짜리 디베이트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토론을 한다는 거가 이제 토론을 통해서 이제 뭐 쌍방간의 결론을 낼 수는 없고요. 어차피 이제 니는 네 얘기하고 나는 내 얘기 할 거니까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 토론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이제 이 청중이 보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의견이 좀 더 합리적이고 좀 설득력이 있고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심판은 그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사실은 하는 거니까 이제 뭐 그런 건데 아이고 인간들이 진짜 우리는 정말 무식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디베이트의 결론은 민주당 새끼들은 정말 무식하구나. 특히 찬성 쪽 애들은 더 무식하구나 하는 인상을 준 거잖아요. 국민들한테 모든 국민들. 그 결정타가 이제 인버스. 그렇죠. 인버스를 사라. 네. 그렇게 주식시장 하락에 대한 신념이 있으시다면 인버스를 사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 시행팀에서 토론하시던 김영환 의원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걔도 보면은 이제 뭐랄까 그러니까 그런 이 토론회 같은 거 나오면은 이제 이게 뭐 저같이 이제 이렇게 이 내공이 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특별히 뭐 어려운 용어는 안 쓰고 그냥 이제 쉽게 쉬운 말로 이제 쭉 해도 충분하게 나의 유식함이 전달되기 때문에 뭐 일부러 어려운 용어 쓰고 뭐 이렇게 잘 안 그러거든요. 쓸 수 있지만 다 잘 알지만 중간중간에 이제 한 번씩 이제 뭐 약간 이제 맛배기로 조금 보여드리기도 하지만 이제 김영환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해서 자기들이 쭉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이 유해 쪽에 비해서 자기들의 이제 뭐랄까 그 논리라든지 이제 지식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밀리는 게 느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나도 좀 극복해 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진성준 의원이 이제 토론을 굳이 디베이트라고 하고 읊는 가세의 원칙 하나 배워갖고 막 얘기하듯이 김영환 의원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인버스 선물 숏을 쳐라. 야 이 무식한 새끼야. 선물 풋을 사라 했거든요. 선물은 풋이 아니고 선물 매도. 풋 매수 새끼야. 선물과 옵션은 다릅니다. 그 저 와이프가 거래소 직원이라는 거잖아요. 거래소에 이제 또 뭐 노조위원장 뭐 이런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주워 들었나 보지. 니들 사이에서는 선물 얘기하고 풋 얘기하고 하면 와 저 국회의원이 선물도 알고 풋도 아는구나 하고 야 저기 유식하네 하고 박수 치겠지만 우리 같은 주식쟁이들한테는 우습다고 새끼야.
결국 그래서 네. 그 디베이트를 통해 갖고 나온 결론은 뭐냐? 네. 민주당은 무식하고 멍청하다. 그죠? 지금 이 법이 이 금투세법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그거는 막 도입해야 한다. 도입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막 이렇게 둘이 막 치고 싸우는 걸 보고 네. 국민들이 이제 학을 떴다는 거 아닙니까? 역할극을 하려고 했는데 역할극도 제대로 안 됐고, 네, 토론도 안 됐고, 토론을 하겠다고 명목상 모였지만 그게 역할극이었다는 것도 하기 전에 뽀록이 나버렸고. 나름 열심히 준비해서 하긴 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워낙 이 수준이 이제 처참하니까. 그래서 스터디를 하라고 그동안. 그래서 내가 나한테 배우라고 그랬잖아. 내가 배우라고 그랬잖아. 너희들이 지금 토론할 때가 아니고 나한테 가해를 받아야 된다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냐. 결국 사달났잖아. 모든 국민 여러분들이 이제 민주당은 진짜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무능한 정당이구나 하는 거를 백일하에 드러낸 그런 자리가 된 거잖아요. 모든 정당에 다 열려 있으시죠, 과외. 그럼요. 그럼요. 예. 이게 치명적인 문제점이에요. 원래 주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부동산도 제가 이제 사실 뭐 잘 얘기는 안 하는 게 저는 부동산 투자나 뭐 이런 걸 안 해봤기 때문에 뭐 비트코인 이런 거 얘기 나와도 제가 뭐 뭐랄까 이제 뭐 대략적인 이런 좀 이론적인 얘기만 살짝 하지 뭐 비트코인 좋을 것 같다 나쁠 것 같다 이런 얘기 제가 일치 안 하잖아요. 네. 내가 투자 안 해봤으니까 투자를 안 해보면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 깊이나 알게 되기가 어렵거든요, 사실은. 특히 이제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주식은 투자는 거의 안 하기도 하거든요. 거의 못 해요. 왜냐하면 이제 재산 공개할 때 주식은 딱딱딱 보고가 되기 때문에 네. 네가 무슨 주식 몇 주 갖고 있다가 그쵸. 다 보고가 네.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해서 뭐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뭐 국방에 뭐 특정 이제 의원이 있는데 그 의원이 이제 뭐 방산주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탱크 만드는 회사 뭐 있죠? 탱크요? 탱크 핸드로 아니지 뭐지? 전차. 하나에로스페이스? 하나에로스페이스나 뭐 그거 아마 전투기니까 갖고 LIG 넥스원 이런 거 갖고 있어요. 네. 갖고 있으면서 이제 막 우리 수출 체코에 이제 폴란드에 전차나 뭐 이런 거 수출하고 할 때 뭐 이제 지원금 이제 수출 보증 기금 이런 거 이제 지원하는 뭐 그런 관련해서 포기했다. 근데 내가 LG 넥스원 주식이 있다. 이러면은 그쵸. 딱 10주만 있어도 10주만 딸랑 있어도 100만 원치만 있어도 그래요? 예. 그러면은 그거 기자들이 기사 쓰기 너무 쉬워요. 그런 걸로 조진다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면은 당연히 이제 한겨레나 이런 데서 기사 쓸 거고 그 의원이 민주당 소속이면 조선일보 이런 데서 기사 쓸 거란 말입니다. 그런 걸로 막 때리면 사람들은 그 주식이 몇 주에 있어가지고 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런 거는 관심도 없어. 그냥 이 새끼 죽이려고 이게 지재산 불리려고 막 이렇게 그쵸. 예. 그런 식으로 막 몰아가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주식 안 한단 말입니다. 안 하니까 몰라. 안 하니까 몰라. 작년에 제가 공매도 관련해서 이제 국회 토론회 이제 갔을 때도 이제 그때 김경호 의원님하고 이제 깊이 있게 뭐 얘기도 많이 나누고 했었는데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국회의원들은 주식 투자가 지금 거의 금지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재산 공개 그 법률 때문에 네네. 이제 기자들이 틈만 나면 그런 거 하나 긁어 갖고 이제 저격하는 기사 쓰고 막 이래 갖고 아예 이제 손을 못 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주식에 대해 갖고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 이제 뭐 정무위 이런 쪽에 이제 금감원이나 뭐 이런 쪽 담당인데 뭐 관련해 갖고 뭐 이제 법안 통과되고 하려면은 이제 금감원이나 뭐 금융위원회나 뭐 한국거래소나 이런 직원들이 와서 이제 브리핑 시키고 이제 뭐 자료를 갖고 와 그 자료 갖고 따주고 하는데 가짜 자료를 갖고 오고 면전에서 거짓말해도 국회의원들 알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대표적인 게 옛날에 이제 공매도 요번에 전산화 되는데 좀 14억인가 이제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금융위원장이 그 은성수가 이제 국회의원들 앞에서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지고 이거는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국회의원들이 모르니까 네.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구나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요번에 해보니까 14억 들었다는 거잖아. 14억. 아니 님이 무슨 14억이 천문학이냐고.
그런 식으로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 은성수만 속인 게 아니고 올해 연초에 23년 연초에 공매도얘기 막 처음 나오고 했을 때 그때 지금 이제 FIU가 있는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3프로 TV 나와갖고 3프로 TV 나오고 이제 뭐 그랬던 분인데 금융 위원회 있다가 지금 이제 FIU 국장으로 가 있거든요. FIU가 뭐냐면은 이제 금융정보 분석원이라 그래갖고 이상한 이제 금융정보 이런 거 있고 하면 그거 이제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들여다보는 그게 국장이니까 되게 저기 하신 분이잖아요. 네. 그분이 가기 전에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그거 담당할 때 똑같은 얘기 했어. 이게 이제 안 된다고 이게 천문학적 비용 들어가지고 3% 나서 그게 있다니까 내가 그 얘기 듣고 내가 빡쳤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막 쌍욕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함부로 이제 주식을 사고 팔고 못 하는 겁니다. 팔 때 정도 못 팔아요. 그거 보고 있다니까. 그 FI 국장이 벼르고 있다니까 나. 저 새끼 돈 어디 가갖고 이상하게 흘러가지 않는지 FI 국장이 앙심을 품고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다니까. 아니 안 들어가 보셔도 작가님 뭐 아니 FI 국장은 그러니까 경찰 검찰은 이거 이제 만약에 제 계좌를 들여다보려고 하면은 네. 영장을 받아야 돼요. 네. 예, 금융정보니까 비밀스러운 정보니까 이제 영장을 발부받아갖고 계좌를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이제 들여다본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본인한테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네. 이제 수사상의 이제 비밀 유지를 위해 갖고 이제 좀 그때는 통보를 안 해주고 나중에 통보를 해줄 수는 있어요. 6개월 뒤에, 1년 뒤에 이런 식으로 통보해 줄 수 있는데 하여튼 통보를 한단 말입니다. 검찰이나 경찰이 검찰이겠죠. 이제 영장이 있어야 되니까 검찰이 당신의 계좌를 들여다봤습니다 하는 거가 통보가 가는데 FIU는 통보도 안 해줘. 그냥 언제든지 볼 수 있다니까. 금융감독원도 똑같은 저게 있어요. 금융감독원도 자기들이 계좌는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네. 예, 주가 조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런 거를 이제 감시한다는 명목하에 검찰, 경찰하고는 다르게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계좌를 다 까볼 수가 있다. 내가 맨날 금융감독원 욕하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까봤겠냐고. 얼마나 많이 까봤겠냐고. 금융 질서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이런 금융시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해서는 마음껏 모니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예, 예, 그렇죠. 이제 뭐 그렇고. 근데 이제 외국 입법 사례를 좀 보면 보는 건 좋은데 네. 봐야죠. 봐야지 주가 조작도 뭐 이제 단축하고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보는 거 괜찮은데 그 검찰의 경우에 이제 보고 나서 그 본 사실을 통보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금감원에서도 제가 봐서는 좀 통보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해요. 네 거 봤다. 뭐 그런 거는 통보는 안 하고 하는 거는 너무 좀 야만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안 그래도 그 얘기 그때 이제 그 토론회 할 때 그때 민주당 의원 한 분이 그 얘기 하시더만 금감원에서 막 들여다보는데 지금 이게 통보가 안 되게 돼 있는데 이건 좀 입법상 허점이 아니냐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저는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예. 그런 게 많죠. 그리고 이 금투세 같은 경우도 이제 세금 이슈인데 세금도 결국에 결정이 돼서 매년 바뀌잖아요. 세금이 도입이 되면 저희 세무사분도 그런 사각지대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런 것들을 국가랑 소송을 하거나 하는 사례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복잡한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이라고 얘기를 그렇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절세 사례 중에 하나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 신종수법이 네. 요새 이제 경기도 뭐 이런 일대 가시면은 이제 그 빵 공장 이런 거 되게 많을 거예요. 빵 카페. 네. 예. 그게 이제 증여 상속세를 이제 절세하는 하나의 이제 방법으로. 빵카페가요? 예, 빵 카페가. 오, 빵카페를 오픈하면은 절세할 수 있나요? 예. 그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절세 보험을 내가 팔았다니까. 이것도 내 전공이라니까. 네. 그 지방에 이제 이게 좀 개발 가능성이 있는 경기도 일대 땅을 내가 샀어요. 네. 사서 이제 아들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땅에 사고 거기다 건물 지어가지고 넘겨주면은 그거 이제 공시지가로 기준을 해서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네. 만약에 대략 한 20억 정도면은 이제 상속할 때 한 6억 정도 세금이 내야 되고요. 상속세가 네. 한 50억짜리면 한 20억을 내야 돼요. 네. 예, 그러니까 세금 부담이 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빵 카페를 만들어요. 예. 빵 카페를 만들어 갖고 내가 한 10년 동안 운영해. 네. 예. 그 다음에 10년 운영한 다음에 자녀한테 넘기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이제 법인을 만들어 갖고
이제 이 개인이 아니고 이제 그 뭐 주식회사 무슨 빵카페 이런 식으로 해갖고 법인을 만들어서 이제 그 주식에 지분을 넘겨주는데 지분을 넘겨주면서 이제 저걸 하는 거죠. 이제 가업 상속 공제를 하는 거죠. 가업 상속 공제 제도를 네. 활용해갖고 네네. 그걸 넘기게 되면은 세금 안 내도 되거든요. 증여 세금 아예 없이 없어요. 가업을 그러니까, 상속할 수 있는 가업을 건가요? 상속받고 그럼 그 땅이랑 건물이랑 다 같이요? 다 같이. 예. 오. 그래서 받아갖고 네. 나중에 이제 그 자녀분이 그 이제 뭐 언젠가는 이제 자기 써야 될 거니까 네. 그걸 이제 팔 때 네. 양도할 때 네. 그 자기는 영원으로 받은 거니까 네. 양도소득 새로 나가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진국에서 이제 그 지금 아까 민주당에서 자꾸 이제 금투세 얘기하면은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다 막 이런 얘기하는데 글로벌 스탠다드는 상속세가 없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상속세 대신에 자본이득세로 다 바꾸는 지금 과정이 있거든요. 예. 절반 이상이 자본이득세입니다. 지금 이제 내년에 안 그래도 우리 저기 성태훈 이제 정책실장께서 이제 올해는 상속세를 40%까지 낮추고 네. 내년에는 자본이득세 형태로 좀 바꾸는 거를 좀 추진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본이득세로 바뀌게 되면은 네.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우리 상속세가 따라가는 거고 자녀한테 넘어갔을 때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자녀가 그 물건을 받아서 나중에 팔아서 이익이 생겼을 때 네. 그때 세금을 내게 되거든요. 그때 세율은 한 어느 정도? 그때 세율은 네. 이제 그 양도세 이제 그 세율을 적용을 받겠죠. 보통 이제 뭐 부동산이나 이제 뭐 그런 거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자산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대략 해서 한 30% 선이에요. 그러니까 30% 정도 세금을 내고 받아가는 이제 그런 형태로 좀 바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그거 좀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좀 특혜를 지금 이제 중소기업들은 이제 가업 상속 공제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그런 형태로 이제 이 중소기업의 경우에 네. 이 아버지 사업을 자녀가 물려받았을 때 그때 세금 안 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자녀가 뭐 팔든지 이렇게 할 때 이제 좀 이제 과세를 이연해 주는 그런 제도가 네.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적극 활용해서 요새 이제 빵카페가 그래서 많이 생긴다. 그 한 얼마 전에 이번 주였나요? 예. 또 한 국회 어느 당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예. 그 가업 승계에 관한 그런 세율 혜택 얘기하면서 또 부자 감세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시긴 하더라고요. 예. 근데 바뀌어가는 트렌드라고 하니까. 예. 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예. 이제 금투세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금투세가 이제 통과가 된다고 하면 네. 저는 법인이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 우공이산으로 주식 투자를 할 겁니다. 네. 예, 그러면 나는 금투세에서 빠져나가고 실제로 이제 이 여의도 쪽에 이제 좀 큰 돈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지금 PB가 붙어갖고 만약에 금투세가 통과됐을 경우에 법인을 설립해주고 법인을 운영해주고 이제 법인 같으면은 기장하고 뭐 이래야 되니까 이제 뭐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다 대행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다 조언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게 세법이 하나 통과돼 갖고 그게 이제 된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좀 이제 능력 있고 실제로 그 뭐 저기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뭐 5천만 원 이상 1억 이상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금융 투자를 통해 갖고 발생한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뭐 이게 말이 되냐 막 하고 해서 이제 그런 목적에서 만들지만 네. 실제로 만들어 봐야 그런 형태로 이 돈 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갈 방법을 만들어 갖고 다 빠져나가 버리고 실제로 거기에 걸리는 거는 되게 이제 어중간한 사람들만 좀 걸리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 어중간한 건 이제 내가 내 자녀 계좌에 해외 주식 투자했는데 수익이 예,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않았는데 뭐 그런 200만 거죠. 원 정도 그런 났는데 거죠. 예. 이게 또 인적공제에서 빠진다고 그러면서 연말 소득공제할 때 이제 세금 좀 그렇습니다. 폭탄 살짝 맞으면서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또 피라미드, 현타 한번 오고 그렇게 피라미드만 다 걸리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은 그 역사적으로 봐도 무시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징벌적 과세를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 정의를 위해서 징벌적 과세를 이렇게 물리게 될 경우에 네. 실제로 이제 돈 많고 빽 있고 이제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제 아까 그 빵가게 이제 저기 빵카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 빠져나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다 빠져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 좀 더 말씀드리면
2010년대쯤에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사회당 정부가 한번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부유세라는 거를 새로 매겼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소득이 높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한테 75%인가 80%인가 소득세를 매기자. 소득 최고 구간은. 2010년대요? 예.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100억 이상 이제 소득을 거둔 사람한테는 세율을 부유세를 해서 80%를 물리겠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80%를 물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소득세 엄청 걷어갖고 프랑스가 세수가 확 늘어났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네. 근데 그렇게 부유세를 도입했어도 실제로 세금 늘어난 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100억 이상 있는 되는 부자들이 다 이민을 갔거든요. 그때 이민 간 사람 중에 되게 유명했던 사람이 이제 지금 그 LVMH 루이비통 네. 사장분이 아마 벨기에로 이민을 가셨을 거고요. 예. 본사를 옮겼고요, 아예 벨기에로. 그쵸. 80%나 세금 못 내겠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영화 많이 보시는 분들 제라드 파르디우라고 옛날에 그 만홍의 샘도 나오고 했던 그 좀 이제 있어요. 제라드 파르디우라고 이제 아마 프랑스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텐데. 역시 영화 동아리 출신이셔서 배우까지 다 릭 배송 영화에 아주 많이 나오는. 네. 알 것 같아. 생각은 얼굴이 크고, 우리가 잘 아는 얼굴이죠. 아는 얼굴이에요. 좀 못생긴 사람이에요. 우리 프랑스 안성기라고 불리는. 하지만 프랑스인처럼 생겼죠. 그 제라드 파르디우가 쌍욕하고 스위스로 이민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100억 정도 있으면은 뭐 이민 가는 거 어렵지 않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지금 그때 말씀하신 아니 맞아요. 싱가포르 이미 많이 늘어나고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심지어는 지금 그 누구야 그 삼프로 TV 그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의 그 지금 이제 대표 회장하고 있는 그 이나무가 국적이 싱가포르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는 싱가포르로 도망가갖고 세금 절세 다 해놓고는 상속세가 없는. 아니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 세금 안 거쳐요. 세금을 더 거치려면 세율이 뭐 적정 수준 또는 적정 수준보다 이제 낮게끔 하고 그 다음에 그 세원을 이제 경제를 되게 활성화 시켜야 그래야지 이제 스스로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거래세 하나 만들어갖고 주식 시장이 되게 활황이 되면 그러면 세금이 왕창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2020년에 우리 그 코로나 이제 버블장 때, 코로나 화랑장 때 이제 동학개미들 들어가자 해갖고 막 들어가갖고 그 이전에 이제 4조, 5조 원씩 증권거래소 거치다가 13조까지 거쳤다는 거 아닙니까? 세율 올렸나요? 아니요, 세율을 오히려 떨어뜨렸다니까. 그렇게 가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 옛날에 뭐 이런 사례는 뭐 워낙 많으니까 뭐 몇 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옛날에 창문세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창문 개수를 보고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너무 부자다. 창문이 많은 부자니까. 그래서 이제 창문세라는 걸 해서 이제 창문 많은 사람들한테 창문 개당 이제 이 세금을 물리니까 사람들 어떻게 했냐? 창문을 다 없앴어요. 세금 내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원래 창문세는 세금을 더 걷기 위해 갖고 이제 도입해 보니까 사람들이 다 창문 없애가지고 세금은 더 걷지를 못하고 사람들이 이게 햇볕을 잘 받아야 건강에 좋고 이럴 거 아닙니까? 오히려 국민들의 건강만 해쳤다 하는 이제 사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그때 2019년 피그스 사태할 때 막 이제 난리 났었는데 그리스에서도 이제 이 세금이 부족하니까 이제 사회당 정부가 들어가고 안 되겠다 세금 좀 더 걷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세금 걷을 때 보통 보면은 그런 이제 좌파들이나 사회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부자 증세, 서민 감세 뭐 이런 쪽이니까 서민들한테 세금을 더 걷자는 얘기는 못 하고 그래서 만든 세금이 뭐냐 하면은 이제 풀장세를 만들었어요. 수영장세를. 그리스 가면은 이제 그 지중해 이런 데 가면은 이제 지중해 부자들이 이제 거기 별장 딱 지중해 딱 보이는 데다가 이제 딱 해놓고 이제 풀장 멋있게 지어놓고 이렇게 막 즐기고 이러잖아요. 풀장 하나당 세금 이빨 이렇게 매긴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 없어졌겠죠. 아니요, 다 숨겼죠. 풀장이 아닌 것처럼? 위장을. 그러니까 이제 그 풀장이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야 세금을 걷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국세 공무원이 똑똑똑 풀장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문 좀 열어주시면 안 열어주고 버티고. 안 열어주면 뭐 사실 방법이 없으니까.
영장 갖고 와 이래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거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세무공무원에서 그리스 세무공무원에서 생각해낸 게 그러면 우리가 헬기를 띄워갖고 헬기를 띄워갖고 이제 찍자 항공사진을 네. 예, 풀장 몇 개 있는지 확인하자. 네. 예, 그래서 헬기 띄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생각해낸 게 이제 풀장에다가 지붕을 씌운 거죠. 아닌 척 하려고. 실내 풀장을 만든 거죠. 표시가 안 나게. 아니, 2010년도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아무래도 뭐 통화도 완화 정책을 폈고 그리고 일부 국가 같은 경우는 재정이 굉장히 또 부족했던 그런 위기 사태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예.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세금 정책들이 그렇게 많았구나 아니 싶네요. 그 전에 그거 가기 전에 2008년 글로벌 금융이 되기 전에 되기 전에 예, 2000년대 2000년대 네. 예, 그런 게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진성준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세금이 새끼야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고. 그냥 뚝 내가 이제 세율 딱 올리면 알아갖고 사람들이 세금 딱딱 갖다 바치지 않아요. 다 도망다닌다고. 그리고 뭐 오늘 일본에서 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이제 새로 신임 총리로 오게 되면서 예. 세금에 대해서 늘리겠다는 증세 방안을 갖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법인세 좀 세율 높이고 법인세, 소득세, 그다음에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금융소득세. 금융소득세. 그래 금투세 일본 있잖아요. 네. 그 세율을 올리자. 네네네. 하니까 5% 빠지잖아. 예. 그래 금투세 때문에 빠진다고. 뭐 금투세하고 세금은 관계가 없냐고. 오늘 일본은 금투세 있는데 그냥 거기다가 세금만 올린다고 해서 주가 지금 폭락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는 아니 없던 거. 없던 거를 도입하는데 네. 어떻게 안 빠지겠냐고요. 근데 아니래잖아. 안 빠지고 지금 주가 떨어진 거는 금투세하고 아무 관계 없다고 그 유명한 이런 인버스 이런 애들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그 전에 이제 질문이 아니 이거 이런 식으로 이제 금투세 도입하고 하면 안 그래도 뭐 시장이 안 좋은데 더 나빠질 텐데 얘기하니까 네. 그래 김영환이가 계속해서 이제 그 금투세 도입해도 주가는 떨어지지 않는다. 금투세 도입한다고 해갖고 주가가 떨어진다는 백데이터가 없다. 뭐 이런 소리 하다가 그리고 얘기하니까 공포 마케팅이다. 공포 마케팅 아마 그런 얘기 하다가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제 해갖고 그래 네가 그렇게 자신 있으면은 그러면은 인버스 선물 숏 치면 되겠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에이라 이 새끼야 그게 한 소리냐 이 새끼야. 그리고 미국도 재정을 많이 확대를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세금 인상이 필요하죠. 그래서 자본이득 세율에 대해서 바이든이 본인 정권 때 내년에 도입할 그 세율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불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해리스가 내년에 내가 만약에 올해 신임 대통령이 되면 그 불렀던 세율보다 한 40%였는데 28%인가로 예, 낮춘다. 이게 이제 금투세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 이제 미국의 금투세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제 1년 미만일 경우에 네. 이제 1년 미만 보유한 단기 보유 주식의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요. 이제 누진세 적용받는.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이 몇 프로까지 모르겠는데 한 45%, 40%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까지 내고 이제 1년이 넘어가면은 이제 장기로 봐서 장기 보유한 주식으로 봐서 이제 우리와 같은 이제 금융투자소득세 이런 형태로 이제 해서 물리는데 최고 세율이 20%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 지금 미국보다도 일단 세율 자체가 너무 높아요. 우리는 22에서 27.5잖아요. 네. 미국은 10에서 20%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데 어쨌든 간에 20%니까 이 세율이 너무 낮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이제 소득세 이제 뭐 근로소득세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도 최고는 한 40% 이렇게 될 텐데 그거보다 사실은 이제 이런 부자들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버는데 20%만 내는 거는 좀 세율이 좀 형평이 안 맞지 않냐 해서 좀 올리자 이런 얘기가 이제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플러스해서 이제 이게 뭐랄까 어쨌든 간에 팔아야지 세금 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팔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지치니까 네 갖고 있는데 안 팔았지만 일단 이제 판 걸로 생각해서 계산해서 미리 좀 받고 시작하자.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미실현 그 자본 이득에 네. 대해 갖고 이제 세금을 내도록 하는 예. 이제 그거를 이제 민주당 쪽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네. 예, 예.
그래서 트럼프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요. 오늘 일본장 반응 보고 더 야, 그냥 트럼프가 되겠는데. 예, 트럼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일본장은 우리만 본 게 아니잖아요. 예. 전 세계인이 다 보는데. 미국 사람들은 지금 미국의 네. 가계 소득은 이제 70%가 주식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민감해요 주가에. 거기다가 지금 민주당에서 법인세도 트럼프가 낮춰놨던 부분을 다시 올리겠다고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딱 이번에 신임 일본 총재랑 같은 거의 같은 내용이거든요. 다 그래, 법인세도 예. 올리고 자본이득세도 올리고. 그러니까 지금 세계는 이제 통합돼 있고 이제 옮겨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옮겨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두 가지 세율을 너무 이제 심각하게 많이 올릴 수 없는 그런 딜레마가 있어요. 첫 번째가 아까 소득세, 네. 소득세, 상속세 뭐 이런 거, 네. 이런 것들 이제 그 최고 세율이 이제 부자들한테 해당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우리가 이제 부자들한테 한 70%, 80% 이렇게 이제 매겨갖고 이제 그 세금을 걷어서 우리가 복지 충당하고 이러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도망간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49.5%예요. 지금 소득세 최고세율이 너무 높은 것 같아. 내가 봐서는. 예. 뭐 어쨌든 간에 여기가 한계인 것 같아. 네. 예. 인간이 이제 받아들일 네. 수 있는 게 네. 내가 이제 열심히 돈을 벌어갖고 내가 뭐 부자니까 그래 세금 더 내야지 내가 이제 부자고 내가 능력이 되니까 더 내야지 하고 이제 웬만하면은 감수를 하는데 그 감수하는 그 이제 뭐랄까 그 마지노선이 네. 반띵까지는 내가 어떻게든 그죠? 내가 벌어갖고 반띵 달아주고 반띵 내먹고 이거는 그래 내가 좀 견뎌보자 나라 사람의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단계를 넘어가면 도망가고 싶어질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미 소득이라든지 자본이득, 뭐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어떤 그런 세금에 대해서 좀 저항되는 그 세율 자체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네요. 예. 근데 여기서 문제라면 갈수록 더 부는 한쪽으로 집중되고 있잖아요. 양극화도 이어지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그거를, 있는 방법을 그러니까 고민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부자들한테 세금을 걷어갖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제 복지를 지출해서 그 이제 빈부격차를 줄이려고 해갖고는 답이 없고요. 네. 성장을 통해서 그 빈부격차를 줄여야 됩니다. 성장률을 제고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얘기하기 전에 일단 소득세로 보면은 최고세율 이제 도망갈 수 있는 이제 한계치까지 와서 상속세는 특히 지금 도망 다니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상속세 낮춰야 되고 이제 소득세율은 여기서 더 올리기 어렵다는 정도는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고 플러스에서 또 쉽게 도망 다닐 수 있는 게 법인세예요. 그래서 법인의 경우에는 이제 비용을 얼마로 이전하고 이런 이제 이전 비용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다 세율이 적은 나라에 이제 이 사무소를 둬서 이제 절세를 하고 이게 다 가능하기 때문에 네.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로 재미 봐갖고 이제 국민소득 완창 땡긴 데가 아일랜드잖아요. 예. 그런 이제 세계적인 흐름이 있어서 트럼프가 이제 지금 미국에서 법인세가 그 전에 높았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해 갖고 그래서 이제 자꾸 해외로 이전하니까 이전한 거 이제 리턴해야 된다, 돌아오게 만들어야 된다 해서 법인세율을 그때 아마 16%인가까지 이제 낮췄던 거고 그게 이제 좀 유효했죠 실제로.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의 법인세도 글로벌하게 다른 나라에 비해 갖고 너무 높을 수는 없는 겁니다. 네. 지금 뭐 한 22% 되나 그럴 거거든요. 네. 이제 이게 글로벌하게 봐서 그렇게 이제 낮은 수준 아니에요. 좀 높은 수준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법인세도 사실 높이기는 좀 어려운 좀 그런 거고, 그러니까 뭐 그런 한계가 있다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인식하셔야 되겠고, 그러면 세금 어떻게 더 걷어야 되냐? 첫 번째는 경제 성장이죠. 경제 성장해서 특히 이제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제 경제 성장하면은 이제 부자들만 더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직원들이 그만큼 더 많이 필요하겠죠. 네. 성장한 만큼 네. 이제 회사가 이제 뭐 공장도 더 지어야 되고 뭐 이제 각종 인력들이 더 필요할 거니까 그러면 사장님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많은 인원들을 모집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직원도 월급 올릴 수밖에 없어요. 더 좋은 조건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성장률이 높아지면 사실은 이제 이 사회의 밑바닥에 있는 아직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월등하게 이게 수위가 가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과거 데이터 같은 걸 쭉 보더라도 1970년대, 1980년대 우리가 굉장히 고속 성장했을 때가 네. 평등 지수가 되게 좋았던 시절이고요. 어. 예, 2000년대 넘어가서 2010년 네. 이렇게 점점 오면서 우리가 이제 성장률이 점차 낮아지면서 빈부격차가 더 심해진단 말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결국에는 우리 각계각층의 어떤 낙수 효과를 확대시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엔진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경제 성장을 해야 첫 번째로 이제 빈곤한층에 혜택이 많이 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젊은 층 혜택이 많이 가요. 젊은 층에게. 예, 예. 네. MZ 세대들 지금 이제 취직 자리 어렵잖아요. 성장을 안 하면 신규 인원을 채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신규 인원을 채용 안 하니까 MZ 세대들이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저희 때부터 어려웠거든요, 예, 사실. 예, 예. 그게 01학번인데 예, 그때도 취업이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 음, 20년 전인데도. 예, 예. 그게 성장률이 이제 그 2000년대 요 기점으로 해서 네. 확 떨어져요. 그 이전에는 거의 뭐 9%, 10%씩 막 성장했었거든요. 제가 취직하는 95년만 해도. 네. 그러니까 IMF가 겪고 그 다음에 저성장 국면을 우리가 쭉 들어서서 해가 뭐 5년마다 이제 성장률이 1%씩 계속해서 낮아지는. 그래서 지금은 뭐 2%, 3%밖에 성장 못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그렇게 되니까 젊은 분들이 취직할 자리가 없는 겁니다. 이제 늑수구리들이 이제 40대, 50대 이제 우리 나이대가 다 부장, 과장 해갖고 다 어느 회사를 가도 이게 원래 이제 조직이라는 게 피라미드형이어야 정상적인데 지금 다 역피라미드형이에요. 맞아요. 네. 이 씨발 새끼들이 회사를 그만두질 않으니까. 뽑지도 않아. 안 나가고 뽑지를 않으니까 이게 이러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자리가 없으니까 MZ 세대들은 사회 불만을 갖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은 또 악착같이 또 다니시고 우리 젊은 그렇죠. 세대분들은 예, 예, 조금 예. 젊었을 때 네. 예, 우리 좀 이제 뭐 그 좀 일찍이 이제 사업이나 이런 거에 좀 이제 뜻을 두고 네. 뭐 이 정도 해서 다니면 다닐 만큼 다녔고 나도 이제 좀 내 사업체 한번 꾸려보자 하는 분들이 이제 명예퇴직금 받아갖고 나가서 이제 많이 망했거든요. 이제 치킨집 하다가 망하고 이제 그것도 또 사모펀드 애들 때문에 그런 거잖아. 사모펀드 애들이 치킨집 인수해갖고 MBK가 BHC 저기 뭐 이런 거 막 인수해가지고 맨 처음 하는 게 그 가맹점주도 쥐어짜는 걸 하니까 처음에 그 저 BHC 이제 처음에 창업주 있을 때는 대우를 잘해주다가 사모펀드에 넘어가니까 이 뭐 저기 하여튼 막 쥐어짜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씨 막 치킨 튀기다가 못해 먹겠다 이래 되고 그걸 이제 사람들이 다 보니까 지금 40대 50대 뭐 이런 부장급들이 쉽사리 회사를 못 나가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다니까 경제는 이런 식으로. 맞아요. 예, 예, 그쵸? 예, 예. 얼마나 복잡합니까? 네. 이거를 이렇게 복잡한 거를 그 저기 전북대 법학과 나와갖고 사실 근처도 못 가보고 경제 원론을 읽어보면 티도 안 나는 인간이 이 법을 만든다고 하니 그게 되겠냐고 새끼야. 진짜 공부를 나한테 와서 과외를 받으라고. 답답한 거죠. 황당한 거죠. 네. 예. 아, 그 24일 민주당의 금투세 디베이트는 이렇게 결론적으로 좀 많은 분들의 예. 그 조롱과 이게 진짜 이 국민을 무시해도 유분수지와 분노 예, 예. 이런 것만 남겼고요. 이게 이제 국회의원의 이제 뭐랄까 수준이구나. 대한민국 그쵸. 국회의원의 수준이 너무 참담하다. 하는 거를 이제 왜 내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괴로워야 하나 자괴감이 들고 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고요. 예,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다니까 내가 그래. 그 투혼하지 말고 나한테 과외 받으라니까 말 안 들어갖고. 아휴 진짜 사람들이 그 방송을 본 사람들이 네. 제가 이제 우리 우공기산에서 이제 금투세 관련해서 막 얘기한 거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모여갖고 디베이트 한 거 하고를 이제 비교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보면은 이 수준 차이가 내가 얘기한 거하고 국회의원들이 디베이트 한다시고 모여갖고 이게 썰 푸는 거하고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토론을 한 건 아니지만 그게 간접적으로 이제 맞아요. 토론회를 한 것 같은 이제 효과를 주는 거고, 사람들이 딱 보기에 이제 내가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제 토론을 보면 양쪽을 비교해서 보면 이제 누가 정확하게 알고 있고 누구는 모르고 있고 이거는 파악할 수 있는 능력치는 다들 있는 거니까 사람들이 이제 역시 빡대 아저씨 말이 맞았구나. 맞습니다. 정말 예, 예. 그 개인 투자자분들뿐 아니라
금융권의 업계분들 이런 분들이 우공이산 영상을 진짜 많이 돌려봤다. 아, 예. 공유가 많이 됐다. 이런 얘기를 제가 주변에서 많이 들었어요. 예. 아니 그건 다 이제 뭐 명백한 사실들이고 뭐 그런 거니까. 네. 저는 이제 뭐 어떤 뭐 토론이나 이런 거 이제 뭐 특정한 정치적 목적 위해 가지고 이제 사실 왜곡하고 이런 거 딱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제 사실과 팩트를 네. 이제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뭐 그런 거를 저는 좋아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조금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볼 거 아닙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뭐 증시밥을 먹고 이런 전문가들 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기가 처음에는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좀 딱 들여다 보면은 아 결국 누구 말이 맞고 누구 말이 틀리고 그쵸.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네. 되시니까 딱 보면 진성준 말은 말 같지도 않은 말이고 아 이 아저씨 말이 맞네.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이 세를 얻어갖고 이게 지금 대세가 된 거잖아요. 맞아요. 예. 이거 뭐 걷잡을 수 없이 대세가 되어버렸고, 그 유예를 주장하던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상법 개정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냈었거든요. 근데 예. 이게 필요한지와 네. 투자자들에게 유리하게 되려면 이 상법 개정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도입돼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거니까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한 면만 봐서는 안 돼요. 이게 다양한 가치들을 이제 같이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그 슈카가 이제 고려한 방송한 걸 보면은 네. 그 방송 자체는 뭐 그렇게 틀린 내용은 사실 없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관점을 어떤 식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이제 프레임을 어떤 식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이제 정책 방향을 어떤 식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이 얘기는 전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슈카가 했던 이제 고려한 그 이제 방송의 내용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산업적인 내용, 그 다음에 이제 한국과 중국 간에 이제 2차 전지 산업을 둔 이제 경쟁 구도, 이제 패권 전쟁, 네. 이제 한국, 미국 대 중국 간의 2차 전지 전기차 산업 이제 이런 패권 경쟁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배제하고 네. 단순하게 이제 주가라는 측면에서만 보고 방송한 거예요. 근데 정책이라는 게 주가라는 그 하나의 항목이 모든 것들을 다 좌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한국 미래산업의 발전,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제 안보적인 차원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감안해서 얘기가 돼야 그게 제대로 얘기가 된 건데 그냥 단순하게 이제 고려안을 두고 이제 저기 최씨 일가하고 영풍 MBK하고 이제 경쟁해갖고 주가 올라가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겠네 만세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상법도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네. 상법을 개정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상법 개정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MBK 같은 이런 애들이 이제 사모펀드들이 더 쉽게 이제 경영권 찬탈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될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지금 고려안 같은 사태들이 더 많이 활발히 발생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은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겠죠. 그거 한 건 있을 때마다 주가를 올리기 위해 갖고 기존에 있는 이제 최대 주주들도 자기 주식을 더 산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주가를 올리기 위한 뭐 다양한 이제 배당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해서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주식 투자라는 관점에서만 보면은 장점이 있는 거예요. 네. 상법 개정이라는 게. 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갖고 이제 뭐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이제 막 그 경쟁해서 뭐 저기 인수전 막 붙고 해가지고 올랐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기업이라는 거는 이제 그 기업의 장기 성장성, 회사가 이제 계속 성장 발전해서 이제 미래 이익을 얼마나 이제 거둬들이는가에 따라서 주가가 결정이 되는데 지금 이제 MBK가 과거에 홈플러스나 이런 거 이제 인수했던 사례를 보면은 초반에는 그렇게 해서 주주들한테 배당 많이 해주고 좋았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홈플러스가 계속해서 쇠락해갖고 네. 잘 안 가는 마트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간의 사례들이나 역사를 봤을 때 국내에서 사모펀드들이 기업을 인수했던 사례들을 봤을 때 정말 그 기업을 잘 성장시켜서 좋은 그 위치로 끌고 가는 사례들이 많았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 황금알 거위 배를 가르는 그런 행위들을 너무 많이 봤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단기에 이제 이렇게 주가가 붐업되긴 하겠지만 네, 네. 좀 지나면 장기 성장성이 이제 쇠퇴돼 갖고 회사가 쇠락해진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이제 상법 개정 얘기하는 거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뭐 증시 올라가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네. 이제 그거 맞춰 갖고 우리 산업이 잘 되는 것까지 같이 이제 같은 맥락에서
결국은 이제 민주주의라는 거는 이제 견제와 균형이기 때문에 이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에 서로 이제 이렇게 견제와 균형을 통해 갖고 이제 이 뭐랄까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이제 경쟁할 수 있는. 지금은 어떤가요? 작가님이 보시기에 지금은 금융자본과 금융자본이 산업자본. 예, 지금은 금융자본이 너무 힘이 균형적. 셉니다. 예, 어, 너무 그러면은-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 그게 지금 이제 금융자본이 이게 우위에 서게 된 게 결국은 과다한 상속세 때문인 거예요. 네. 예, 60%.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일단은 뭐 아직 법이 통과된 건 아니지만 세법이 이제 네. 올해 목표가 그 20% 할증 주식 넘길 때 20% 할증하던 거 그거 없애고 그 다음에 이제 50%에서 그 10% 낮춰갖고 최고 40%까지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60% 세금 내다가 20%가 줄어드는 거니까 그것도 크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죠? 네. 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어땠냐면, 이 주식을 내가 이제 창업을 해서 회사를 막 키워갖고 이제 있는 상태에서 자녀한테 내가 죽을 날이 다가와서 자녀한테 넘어갈 때 자녀한테 이제 주식을 넘겨주면은 세금이 60%를 내야 되는 거고, 이거를 내가 자식한테 안 넘기고 그러면 MBK 같은 사모펀드한테 팔잖아요. 팔면은 양도소득세를 내잖아요. 양도소득세 30%예요. 그러면은 양도를 하겠습니까? 자녀한테 상속하겠습니까? 그래서 다 양도를 한 거예요. 그걸 먹고 MBK 같은 애들이 지금 엄청나게 커갖고 네. 마이클 병준킴이 국내 최고의 부자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받은 것만으로도 아직 그 실현한 이익이 아닌데도 그 세금 상속세를 내야 되는 그렇죠. 건 예, 거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렇게 사모펀드에 팔면 어차피 파는 거니까 돈 들어오니까 거기에 이제 세금 떼어서 그렇죠. 하면 예. 되니까 그게 더 간편한 거죠. 예, 예. 그래서 30%그 세금 빼고 받은 돈을 갖고 싱가포르로 날라갔고 거기서 이제 법인이나 이런 거 만들어 갖고 거기서 이제 사모펀드 만들어서 한국 들어와서 이제 롱쇼 공매도 치고 돈 벌어 갖고 자녀한테 물려주고 이런 식으로 갔단 말입니다. 지금 구조가.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한 해 17%씩 매 17%씩 성장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완전 저기 뭐 엄청난 고성장 사업이었어요. 사모펀드가. 그래서 그 싱가포르에 이제 뭐 이민을 갔든지 뭐 그 싱가포르에서 이제 큰 돈 벌고 해갖고 이제 이거를 좀 더 원활하게 이제 금융자본들이 이제 한국의 산업자본들을 이제 자주유지하고 그거를 좀 이제 키우기 위해 갖고 여론 조성 작업이 필요하겠다 해서 이제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이라는 걸 만들었고 거기에 초대 회장이 싱가포르 사람 김규식 펀드 매니저. 네. 이대 이제 회장이 역시 마찬가지로 싱가포르 국적인 이남우 교수. 싱가포르이 대세였습니다. 이렇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웃기냐고요. 네. 예. 근데 여기에 이제 지금 아무런 뭐랄까, 생각 없이 이제 막 걔들이 얘기하던, 올해 초부터 계속 얘기하던 그 프로파간다에 이제 다 넘어가서, 네. 대한민국 증시가 이 모양 이 꼴인 거는 이제 기업 거버넌스의 문제다. 아니 상장했으면 주주를 챙겨줘야지 왜 대주주만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냐 하는 식으로 지금 이제 여론 조성을 슈카가 특히 열심히 했고 3%도 그렇고 특히 20, 30대 젊은 애들이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고 이거는 좀 제가 봐서는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그런 큰 틀에서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간에 이제 이 역학관계에 있어서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상속세 문제 이제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그 배임 횡령 배임죄 같은 경우가 형사로 처벌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제 뭐 딴 저기 뭐 200개 유엔 가입국 200개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배임죄를 갖고 이제 기업 CEO들을 처벌하는 형사로 처벌하는 이제 이런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배임 횡령을 했으면은 당연히 이제 뭐랄까 나한테 피해를 입혔으니까 민사로 가야죠. 내 손해를 배상해달라. 네. 이제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일단 감옥에 쳐놓고 보니까 이건 좀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은 강력한 좀 무기거든요. 지금 명풍도 이제 MBK 관련해서 좀 얘기 나오니까 바로 MBK에서 고려한 그 경영진들 배임 걸잖아요. 네. 그다음에 저기 미니진하고 이제 하이브 사태에서도 하이브가 바로 미니진 배임부터 걸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걸어버리면은 그거를 이제 벗어나기 위해 갖고 이번에 이제 미진 대표가 자기 집 판다 하더라고요. 변호사비 되려고.
24억짜리 집을 판다 하더라고. 어. 예. 그러니까 재산 날라가는 거예요. 이거 하려면. 그 와중에 이제 제일 돈 버는 거는 김현장이죠. 김현장에게 이제 주로 많이 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중앙지검 특수부 출신 검사들이고.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다 이게 여러분들이 되게 싫어하시는 이제 그 검찰 독재, 이제 법조 카르텔 이런 거하고도 다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이번 차제에 이제 이 뭐랄까 이 저기 배임 횡령 이런 이제 형상의 이제 그런 문제도 사실 좀 같이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다 해소되고 난 다음에 상법 개정이 되면은 그 좋죠. 그 좋죠.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을 좀 이제 뭐랄까 다양하게 이제 엮여져 있는 좀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상법 개정을 해야 주가가 올라가니까 상법 개정을 해라. 상법 개정을 막는 재벌의 뭐 이제 뒤를 봐주는 뭐 누구는 나쁜 새끼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그거는 진짜 뭐랄까 초딩스러운 생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의 이제 회유와 뭐랄까 이런 거에 여론전. 좀 여론전에 넘어간 이제 대표적으로 그때 그 우리 저기 뭐죠 그 서울역에서 이제 저기 집회했을 때 그 네. 한투연 무슨 이사를 하는 사람 이제 네.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애들하고 다 연결돼 있는 애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을 두고 상법 개정 관련해 갖고는 다양한 이제 그런 논점들이 있으니까 그 논점들을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100분 토론해야 된다니까. 100분 토론 좀 하자고. 아니 그 금투세 막 얘기 나오고 할 때 나랑 진성준을 불러갖고 금투세를 갖고 100분 토론 해야 되는데 그날 뭐 갖고 100분 토론 했냐면은 김건희 주가 조작을 갖고 100분 토론을 했어요. 아니 주가 조작을 100분 토론 해갖고 그게 해결이 되냐고. 증거가 있으면 기소해갖고 검찰에서 판결을 받을 법원에서 판결을 받을 얘기지. 그게 100분 토론할 거리가 되냐고. 그리고 김건희 리스크. MBC에서 또 PD 수첩인가요? 또 이번 주에 또 방송이 되고 너무 대통령 영부인에게 관심이 많은 언제까지 관심이 많으실 건지. 그러니까 금투세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제 김건희로 하나로 다 퉁치고 이제 덮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론을 저도 제가 10분 요약에서 말씀드렸지만 추석 민심, 추석 여론을 또 그걸로 이제 바꾸려고 많이 좀 여론전을 하시는. 그러니까 빨리 저기 김건희 하시든 말든 그건 내 할 바 아닌데 뭐 그걸 하시고 싶으면 금투세를 빨리 저기 폐지는 위해서 빨리 결론을 내요. 그렇죠. 내야지 김건희 쪽으로 여론이 가지. 지금 금투세 때문에 김건희 쪽으로 여론이 안 간다니까. 열심히 여러분 노력하시는 건 잘 알고 있어요. JTBC도 그렇고 MBC도 그렇고 이제 그 알고 보니까 김건희가 직접 주식 운영했다더라. 국민들 분노 뭐 이러거든요. 아니 주식을 직접 했는데 왜 분노하냐고. 아니 나도 직접 주식 투자한다고 그럼 나한테 분노할 거예요, 여러분? 김건희가 주가 조작을 그러니까 김건희가 그 얘기가 이제 7초 그 얘기인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김건희가 직접 자기가 주식을 이제 자기가 직접 주식을 매매를 했으면 그게 통정 매매가 아니라서 주가 조작하고 관계가 없는 거고. 네. 자기가 직접 매매를 한 게 아니고 누구한테 맡겼으면 그러니까 이제 주가 조작범한테 자기 계좌를 맡겼으면 그러면은 통정 매매를 해서 주가 조작의 종범이 된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식을 이제 계좌를 운용했다 하는 거는 주가 조작범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네. 김건희 자기가 직접 주식 운용해서 국민들이 분노 이런 얘기를 지금 민주당이 하고 그걸 대대적으로 지금 때린다고요. 무죄인 증거를 갖고 막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무죄인 증거인지 주인 증거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휩쓸려가지고 아 그래 김건희가 나쁜 일이냐 주가 조작범이 분명히 지금 익하고 있다고 지금. 역시 예. 주가 조작이. 예, 역시 주가 조작에 들고 있다고. 기올 파우치였어. 네. 아우. 네. 금투세 이게 정말 지금 너무 중요한 현안이고 민심이고 이 부분이 진짜 속보로 그거 얘기는 네. 7초 얘기 요건 중요한 얘기니까 이게 네. 이제 쟁점이에요. 7초가 뭐냐면은 네. 주가 조작범이 이제 한 4만 주인가를 팔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같은 날에 김건희 여사가 4만 주를 샀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통정 매매가 아니냐 이런 거예요. 네, 지금 네, 얘기가 네. 이게 이제 주가 조작의 증거가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주가 조작범이 딱
주수가 끝점까지 다 맞지는 않습니다. 끝에 조금 틀려요. 네. 이제 그 주가 조작범이 이제 뭐 4만 몇천 주를 그 판 시점하고 김건희 여사가 4만 주를 산 시점하고 네. 차이가 딱 7초예요. 너무 짧은 거 너무 아니에요? 짧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통정 매매라고 하면은 제가 저기 뭐야 4만 주 팔았습니다 하고 전화해서 네. 김건희 여사님 제가 4만 주 팔았으니까 4만 주 사세요 이렇게 이제 전화를 받고 끊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이제 그때는 이제 전화로 주문하던 시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문을 누가 했냐면은 이제 증권사 직원이 했어요. PB가 제가 이제 옛날에 PB 됐었으니까 증권사에 증권 브로커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주가 조작범이 김건희 여사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주식 팔았으니까 이 급한 4만 주를 김건희 여사님이 사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럼 김건희 여사가 전화를 받고 끊고 다시 이제 그 증권사 창구에 전화를 해서 4만 주 사세요 얘기해갖고 그 증권사 직원이 주문을 넣어가지고 4만 주를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7초 안에 가능하냐는 거죠. 그게 이제 7초 안에 만약에 가능하면은 이게 이제 중간에 서로 짜고 사고 팔고 했다는 이제 이런 얘기가 성립이 되고 물리적으로 7초 안에 전화를 이제 주가 조작범이 김건희 여사한테 전화하고 끊고 김건희 여사가 이제 그 PB한테 전화해서 그 PB가 주문 넣고 체결되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7초 안에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좀 의심을 살 수는 있지만 4만 몇천 주 팔고 4만 주를 샀으니까 이게 우연하게 이게 같은 날짜에 사고 판 걸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쟁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인데 그게 최종적으로 지금 얘기가 그 4만 주를 이제 김건희 여사가 직접 운용을 해서 이제 샀다는 얘기는 이거랑 관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무죄인 증거인 거예요.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마치 그래 김건희가 주가 조작범이었어 라고 지금 언론에서 기사를 이상하게 그렇게 쓰고 그러니까 사람들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지금 믿는단 말입니다. 나라가 진짜 너무 이상한 것 같아 나는.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실 따위에는 너무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진실과 그리고 실제 어떤 나의 이득 그리고 나의 미래 내 자식의 장래를 생각했을 때는 사실 우리 기업들 잘 되고 우리나라가 잘 돼야지 맞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랄까요 그 상법 개정이라든지 금투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우려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토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토론은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런 상황이어서 좀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제가 이 내용 어떻게 잘 아냐면 이 내용을 갖고 그 MBC MBC 그 PD 수첩에서 저를 만났어요. 언제요? 한두 달 전쯤인가? 네. 예. 저 주식 잘 하시니까 이게 이제 그 김건희 여사하고 뭐 이런 거래나 이런 건이 좀 이게 그 주식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기에 이게 이상한지 아닌지 좀 이제 뭐 주가 조작에 좀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보고 확인해 주실 수 있냐 해서 제가 한번 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만나갖고 자료 주시는 거 보고 제가 다 검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7초가 그래서 이제 그때 얘기한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7초는 사실은 무죄의 증거일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고요. 지금 얘기 나온 것도 사실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근데 그거를 막 일단 미우니까 이제 유죄로 막 몰아가서 이제 언론도 얘기하고 사람도 그렇게 막 믿고 막 그런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나오는 이제 블랙펄이라는 사모펀드가 거기 관여돼 있어요. 이 주가 조작에. 네. 그 내가 그때도 이제 그 우리 그 저기 MBC 쪽하고 이제 얘기를 한 게 이게 애초부터 그 누구죠? 그 도이치모터스 윤호순가 하여튼 뭐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의 초점을 맞춰갖고 그 사람이 주범이니까 그 사람이 주가 조작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갖고 처음부터 이제 이 사건을 헤쳐갔으면 그러면은 관련 증거나 이런 것들이 더 쉽게 좀 확보가 돼갖고 결론적으로 이제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뭔가 이제 주가 조작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증거를 찾기가 쉬웠을 텐데 여기는 배제하고 처음부터 목적이 이제 김건희 여사를 엮어 넣는 걸로 해갖고 주가 조작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 관련된 이제 유죄라고 우리가 이제 확인할 만한 그런 증거들이 제대로 확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막 그 JTBC에서 이제 막 그 단독 막 치고 했던 게 그 블랙펄의
누구더라 이종원가 뭐 하여튼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조사를 받으러 들어갈 때 조사 받으러 들어가기 전에 그 무렵에 이제 김건희 여사하고 40통의 이제 이 통화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40통의 통화가 거기 있는 거는 유죄의 증거가 전혀 안 되고요. 그 40통의 통화가 내용이 언제 있었어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2010년도에 네. 주가 조작하는 그때의 네, 그 네. 40통의 이게 이제 이 통화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보가 돼 있었어야 이거 갖고 유죄인지 무죄인지 유죄로 증거를 해갖고 검찰이 기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유죄를 받아내고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애초 처음부터 김건희라는 여사라는 쪽에 초점을 맞춰갖고 이게 수사가 되다 보니까 애초에 2010년도에 이제 초기에 그런 주가 조작 사건이 막 일어나고 있었을 때 그때에 이제 권오수나 그다음에 블랙펄이나 김건희 여사 사이에 이 뭔가 이제 오고 가는 뭐 문자나 뭐 저기 전화나 뭐 어떤 관계고 이런 거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때 증거가 확보가 안 돼 있으니까 네.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했어요. 그 이제 그 피디수첩한테도 이게 사실은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이제 뭐 그런 형태로 해갖고 뭔가 좀 이렇게 석연찮은 부분은 분명히 좀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엄연하게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나라지 않냐. 그러니까 유죄의 증거가 있어야지 우리가 뭐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유죄의 증거로 볼 만한 그런 기초 수사 자료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확보가 안 돼 있다.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피디수첩 쪽에 저하고 이제 같이 얘기했던 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처음부터 애초부터 이제 이 주범을 기준으로 해갖고 얘를 이제 엮어 넣는 얘 범죄를 묻는 거에 초점을 맞춰갖고 조사를 하다 보면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뭐 이거 모르는 거니까요 우리가 관련성이 있었다고 했을 때 그게 더 쉽게 우리가 이제 그 자료나 뭐 증거나 같은 것들이 확보가 됐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초점을 김건희 여사를 어떤 식으로 이제 집어넣어갖고 관련해서 윤석열이 대통령 못되게 하는 쪽에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의 초점을 그렇게 맞춰서 처음에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림 자체를 놓쳐버린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 맨날 뭐 여러 언론에서 막 얘기하고 막 해봐야 증거가 없어. 증거를 만들 수가 없다니까. 현재로서는 그 증거를 아예 수사하거나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예. 있었으면 뭔가 갖고 기소를 했겠죠. 2010년도 일이에요. 2010년도 일이라고. 십몇 년 전 일이잖아요. 그때 미리 확보를 해놨으면 모르지만 십몇 년 전이면은 지금 뭐 저기 뭐죠? 통화 내역 이런 것도 아마 보관한 기한이 있을걸요? 보관 안 됐을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이제 2019년에 통화를 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거는 유죄의 증거로 전혀 사용할 수가 없는 거고요. 2010년도에 통화한 내역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처음에 그거 관련해갖고 조사하고 할 때 처음부터 이제 그 블랙펄이라든지 내지는 그 도이치 이제 권오수도 내가 딱 보니까 전형적인 꾼이더만요. 주가 조작 이렇게 한 선수, 여의도의 선수라고 하는 전형적인 선수들만요. 딱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갖고 처음부터 이제 권오수의 주가 조작의 전말을 파헤친다. 이렇게 이제 접근했으면 이게 문제를 해결하기가 훨씬 좀 쉬웠을 텐데 애초부터 그거는 관심이 별로 없었고 김건희 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큰 줄기를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이건 오리무중 돼버린 겁니다, 이게. 몰라요. 지금은 밝혀낼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 없는 상태로 4년 동안 온 거고 이게 의심은 가는데 물증이 없고 이런 상태로 4년 온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종결 처리해야죠. 사건 종결 처리해야죠. 왜 안 하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진짜. 진짜 그 누구야 저기 이원석 검찰총장 그 새끼 진짜 나쁜 새끼야. 그래서 거기서 검찰총장에서 뭐 상황이 이렇게 설명하고 뭐 저기 뭐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어갖고 우리는 무죄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검찰이니까 법대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라고 얘기하고 끝내야 되는데 이거를 막 심증이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덮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계속해서 질질 끌어갖고 지금 아니 이걸 갖고 4년째 이 얘기를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번에 이원석 총장이 퇴임을 하셨잖아요. 예. 네. 그러면 이제 또 검찰에서 주력적으로 수사를 하는 여러 사건들이 좀 바뀔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건 결론은 사실 다 난 겁니다. 검찰 차원에서 보면 제가 봐서는 제가 이제 PD 수첩에도 얼마나 이거를 이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내고 싶어 갖고 준비를 많이 했겠습니까?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했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옛날에 수사의 첫 단추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초기에 그 사건들이 막 일어나고 했을 때 지금 증거 보존 전혀 안 돼 있단 말입니다. 안 되는 상태인데 10년도에 증거를 무슨 수로 지금 가서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이게 애초부터 유죄로 가기가 불가능한 사건이라고요. 그러면은 검찰이 당연히 검찰에서 판단을 해서 이거는 이제 이런 이유로 해서 증거 불충분해서 우리 무혐의 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뭐 민주당이나 그다음에 뭐 MBC나 뭐 JTBC나 이런 쪽에 자꾸 이제 여론의 눈치를 보니까 그거를 용기 있게 발표를 못 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검찰이 정치 행위를 하는 겁니다. 아니 검찰은 법만 따지면 돼요. 법률적으로 따져갖고 이거는 엄연하게 대한민국 헌법에 이제 이 뭐랄까 무죄 추정 원칙이 있고 증거가 없으면 무죄인 거기 때문에 우리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서 무죄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이 사회적인 혼란을 여기서 끝내야 된다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실체적으로 저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저는 모릅니다. 네. 예, 예. 제가 유죄다 무죄를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요. 제가 그런 자료도 없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유죄가 되려고 하면은 2010년도 초창기에 그 이제 증거 자료들이 확보가 돼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자료가 확보가 돼 있지 않고 그 다음에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 다음에 애초에 처음에 이제 이 수사 방향이 도이치모터스 그쪽 그러니까 주가 조작의 이제 주범 이제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갔으면은 지금 증거 확보될 가능성도 있는데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아갖고 김건희 여사를 타겟으로 해서 그거를 이제 집어넣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증거 확보하는데 실패한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 수사를 실패한 거는 윤석열이 실패한 게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누구죠? 이성윤이가 실패한 거예요, 수사는. 그죠? 책임은 거기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금투세로 다시 돌아와서 금투세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결론을 한 달 후에 내겠다라고 원래 속보를 내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일부 줬었고요. 예. 근데 또 빠르게 10월 초에 당론을 결정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주말에는 MBN의 이재명 대표가 또 단독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유예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뉘앙스를 풍겨주셨는데 어떤 결론이 나올 거라고 보실까요? 유예되겠죠. 유예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예. 지금 2년 유예 첫 번째 1안이 2년 유예, 두 번째 안이 3년 유예, 네. 세 번째가 이제 주가 4,000포인트 되면 실행, 네 번째는 이제 폐지하고 재논의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온다고 해요 민주당 안에서. 네. 뭐 그 얘기 중에 하나 되겠죠.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유예되면은 다시 시행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네. 왜냐하면 이제 이 법률의 미비한 부분들을 이제 제가 워낙 얘기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공부를 하셔갖고 지금 이제 아신 상태이기 때문에 유예되면은 거의 좀 폐지되는 거하고 좀 유사한 효과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민심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유예로 지금 이제 발표했을 때 민주당에서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네. 유예나 폐지를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주가가 올라요. 그럼 민주당 좆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죠?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이 주가 올리는 대통령. 민주당은 주가 못 올리게 발목 잡은 당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그게 지금 신경 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식의 발표도 하지 못하는 자승자박의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한 달 뒤에 얘기했던 게 좀 제가 봐서는 좀 그런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달 동안에 상법 개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금투세 유예를 해갖고 주가 올라가면 봐라 우리 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해서 주가를 올리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걸 좀 누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워낙 이제 좀 빠르게 지금 여론이 악화되고 있어서 네. 특히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우리 정윤진 여사께서 이제 막타를 쳐주셔갖고 정열사님. 예, 정 여사님이 네. 이제 막타 쳐주셔갖고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제 상황이 된 거죠. 예.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리고 사모펀드 공개에
예,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재산 공개에 대해서도 점점 더 공론화가 되고 있어서 예. 오늘 지금 한동훈 대표하고 저기 말씀하셨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를 집으셨구나. 근데 마침 또 진 위의장도 약속을 했어요. 언급결에. 영겁결에 그거 문제점 있으면 법률 그런 거 왜 공개가 안 돼 있죠? 당연히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뉘앙스로 답을 해주셔서 카메라를 그대로 다 찍혔거든요. 거짓말을 하는 티가 역력하더만. 후욱학을 배워야 된다니까. 거짓말 해도 좀 거짓말 아닌 것처럼 거짓말 해야지. 거짓말인데 거짓말하는 것 너무 티가 나게 거짓말하면은 그래갖고 정치하겠냐고 도대체. 아니 당신 정치법 먹은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그 경지밖에 도달을 못했냐고. 내가 보면 답답해 진짜. 그 진성준 의원님 의원님은 정치가 적성이 안 맞으시는 것 같아요. 다른 일자리를 좀 찾아보세요 진짜. 손가락이 푹 떨리면서 암색이 이렇게 창백해져가지고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 새끼 거짓말을 하고 다 캐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정말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그런 어떤 시나리오 안에서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그냥 훅을 날리니까 네, 너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정 여사님이 너무 큰일 하셨어 진짜. 폭탄을 그냥 던져버리시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국회의원들이 이제 매년 자기 재산 신고를 하거든요. 네. 재산 신고를 까딱 잘못하면은 특히 이제 선거가 있는 해에는 그게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배지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예. 사모펀드는 예금 등으로 같이 이제 신고하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신고한 지금 3선이니까 고금하면 12년인데 지금 12년 동안 이제 재산 신고한 사람이 그런 규정을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지. 많이 드러난 거짓말만 믿는 거예요. 정말 모르던 사람도 알게 된 사모펀드인데 알고 계시던 분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사모펀드 세금 절반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네. 그 얘기한 거는 보시면 이제 그 사모펀드 그 재산 신고 이제 안 하고 있었다는 그거를 모르고 있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네. 워낙 그때 당해갖고 그거는 전혀 이제 생각 범위 밖에 없었던 질문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정 여사님이 이제 폭탄을 제대로 이제 잘 터뜨려주셨다는. 그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주식을 잘 못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혜를 줄까봐. 그렇죠. 뭔가 이제 있을 때 엮어갖고 기사 쓰기 좋으니까. 부동산도 사실 같은 맥락이에요. 부동산도요? 예, 부동산도 다 재산 신고할 때 부동산 다 신고하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디 임야가 있는데 그 앞으로 이제 인터체인지가 났다. 고속도로가 났다. 이제 그러면 톨게이트가 났다. 이러면은 이제 막 그거 기사 쓰기 딱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사를 많이 쓴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그 부동산을 사모펀드를 하나 만들어 갖고 그 사모펀드 안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사모펀드가 그 부동산에 투자하게. 그러면 사모펀드는 예금 등이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해도 된단 말입니다. 딱 가려지기가 가려지기 좋은 거죠. 예. 네. 주식도 이제 특정 주식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냥 알로 내가 갖고 있다고 보고하면은 이제 막 기자들이 들여다보면서 막 하지만 그거를 사모펀드를 통해서 주식을 사면 그러면 드러나지 않아요. 예금 등이라고요. 주식인데 실물은 주식이고 실물은 부동산인데 사모펀드라는 이제 이 포장지. 포장지를 딱 씌우면은 이게 예금 등으로 둔감이 돼버리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 좋은 포장지를 있다는 것도 당연히 아실 거고 그거 재산 신고 안 해도 된다는 걸 당연히 아실 거라고요. 네. 재산 신고는 하는데 예금 등을 한다는 해서 거죠.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은 사모펀드를 따로 알고 싶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 국회의원 재산 신고하는 거 목록을 잠깐 보시면 이제 되게 독특한 게 뭐냐면은 우리 보통 이제 예금을 이제 잠깐 이제 좀 파킹하는 형태로 해서 이제 아마 2, 3억 정도 이제 예금하고 이런 경우는 많이 있지만 30억, 40억씩 예금 갖고 있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들이 되게 드물어요. 근데 국회의원들은 그렇거든요. 30억, 40억, 50억 막 이렇게 심지어는 200억을 예금 등으로 방치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니 왜 예금 등을 200억으로 방치해? 당연히 투자를 하지, 그죠? 근데 그 예금 등이 사실 보면은 그 200억 중에서 이제 2억만 예금이고 198억은 사모펀드였다는 거죠.
밝혀져야 되는 건 당연히 밝혀져야 되고 이제 되게 투명하게 오픈돼야 되죠. 이게 1993년에 이제 이 금융실명제법이 생기는 이제 뭐 고무렵인데 그때 이제 재산 고유공직자 재산 신고 공개하는 이제 그 법률이 이제 그 김영삼 정부 이제 취임 첫 해 그게 이제 통과된 개혁 법안인데 네. 그 원래 그 목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위공직자들이 자기 이제 이 지위나 그다음에 정보나 이런 거를 이제 통해서 부정축제나 하는 일들을 없게 하기 위해 갖고 처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한 거고요. 그 구분해서 부동산, 주식 이런 식으로 이제 세분화했던 건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고위공직자들이 이제 정보를 먼저 취득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거기다가 이제 개발 관련된 이제 특혜나 이제 법률이나 이런 거를 이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거고. 그런데 이제 그 93년만 해도 사모펀드라는 존재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는. 사모펀드는 대략 2004년, 2005년 뭐 요무로부터 이제 서서히 생기기 시작한 거니까 그전에 없었단 말입니다. 2004, 2005년에 사모펀드가 생겼을 때 당연히 사모펀드가 이게 주식이나 부동산 쪽으로 이제 이게 가서 주식이나 부동산에 준하게 재산 공개가 되도록 처음에 법이 이제 그 규정이 바뀌었어야 되는데 입을 안 바꾼 거겠죠. 예, 자기들이 좀 악용하려고 예, 국민들이 얘기하지 않으면 이제 자기들이 악용하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악용을 해서 지금 한 20년 동안 이제 잘 써먹고 있었고요. 이제 드디어 좀 신고를 해야 되는 시점이 이제 도래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네. 예. 그 공매도 같은 경우도 이제 제도가 개선이 되면서 그 개선법이 지난주에 국회를 통과했고 내년 3월 시행이 됩니다. 예. 기울어진 운동장이 완전히 다 바로 잡아졌다고 봐야 될까요?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한 90% 이상은 이제 제가 이루고자 했던 거에 한 90% 이상은 다 이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11월 달부터 이제 이 시행 세칙이 이제 개정이 되어갖고 네. 기관 외국인? 예, 기관 외국인들의 이제 대차 거래 계약이에요. 네. 정확하게 이제 빌릴 때 계약서를 쓰고 빌리는 구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계약서를 쓸 때 처음부터 내가 10년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보통 보면 이제 3개월이나 6개월이나 빌릴게 이렇게 해서 한 달 뭐 이렇게 또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빌리는데 그게 이제 그 동안에는 만기가 됐을 때마다 뭐 전화 한 통만 하면 혹은 알아서 이제 지금 만기 되시는데 연장해드려요 이렇게 이제 전화하고 오케이 하면 이제 연장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4년 5년씩 막 끌고 오고 그랬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앞으로 이제 11월 달에 딱 도래하게 되면 그 이후에 그런 식으로 연장됐던 거는 더 이상 연장이 안 되는 거죠. 네. 예, 예. 그러면 이제 갚아야 된다는 거죠. 90일 안에 예, 상환해야 90일 안에. 된다. 예. 그렇게 되겠죠. 네, 이게 단독 보도로 이 내용이 나왔었는데 예, SBS 비지에서 이제 단독 보도 나오고 네. 그다음에 이틀 지나갖고 이제 여러 언론사에서 똑같은 내용이 이제 공식적으로 다 이제 방송 얘기가 된 바가 있고요. 네. 그날에 이제 국회에서 관련돼서 이제 불법 공매도의 경우에는 이제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는 이제 그 법도 통과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네. 다 끝났습니다. 공매도는. 예. 네. 그러니까 금계당 애들아 너 나가갖고 공매도 개혁해줘 이렇게 카페에서 프랭카드 들고 그러지만 버스 다 지났어. 버스 다 지나간 다음에 손 들지 말라고 뭐 하는 짓이냐고 그게. 더 개선할 것도 이제 없는 건가요?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네. 예.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그럼 전산화까지도 14억 들여서 이루어졌으니까. 예, 14억 원래 14억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었어. 그거를 지난 시기로. 은성수는 그거를 저기 네. 천문학적 비용이라고 얘기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진짜.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그 공매도 같은 경우도 네,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전산화로 거의 실시간으로 이제 어떻게 전날 전전날 이루어졌는지 다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실시간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예, 일단 뭐 저기 엑셀도 안 하고 이제 뭐 전산으로 보고되고 자료가 쌓이고 하는 것만 해도 이제 엄청 다른 거니까요. 네. 근데 그동안 공매도는 금지되어 있긴 했지만 저도 배터리 위클리 뉴스를 전해드리다 보면은 공매도 잔고 변화가 있더라고요. 예. 그거 네. MMLP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지금 종목 선물을 활용해 갖고 네. 종목 선물을 팔면은 이제 종목 선물 판 거를 이제 뭐 바탕으로 해서 LP가
이제 그만큼 같이 공매도를 해주는 이제 그런 구조가 딱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네. 금지는 말만 금지가 돼 있지 지금 금지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공매도 제도가 개선이 되더라도 그 예. 상황들은 그대로 똑같이 이어질까요? 그런 상황들은.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선물 매도해갖고 뭐 하면 LP가 이제 매도 나오고 하는 건 이제 동일하겠죠. 예. 네. 어쨌든 그동안 그 무기한 공매도 혹은 뭐 빌리지 않고 공매도를 예, 무차익 공매도, 무차익. 무기한 공매도, 네. 무제한 공매도, 무기한 공매도 이제 네. 세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무차익 공매도도 해결됐고 무기한 공매도도 지금 해결이 됐고 네. 이제 무제한 공매도만 뭐 남은 건데 이거 레버리지 비율 20% 쓰는 순부에 쓰는 지금 그거만 남은 건데 뭐 쓰라 하십시오. 예, 써도 됩니다. 예, 그거는. 예. 그래도 또 공매도의 순기능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네. 공매도의 순기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순기능을 이제 기관 외국인들만 활용할 게 아니고 네. 개인들도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예, 나도 한미 반도체 쇼 치고 싶어요. 나도 한미 반도체 공매도 하고 싶다고. 나한테 한미 반도체 공매도 할 수 아직도요? 있는 아직도요? 아 그럼요. 예, 지금 가격에서 더 하고 싶죠. 이제 한미 반도체를 이제 공매도 할 수 있는 저도 이제 권리를 주십시오. 쉽게 한미 반도체를 공매도 할 수 있는 자유를 저한테 허락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할 수 네. 있는 주체가 많아야 그래야지 지금 공매도 쪽에서 얘기하는 가격 발견 기능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잖아요. 다양한 이제 이 시장에 다양한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여러 이제 이질적인 이런 참가자들이 이 시장에 참가해서 막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너는 이렇게 생각해, 쟤는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이제 의견 교환을 해서 가격이 결정돼야 그게 바로 가격 발견 기능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대한민국 공매도 시장은 개인들은 배제돼 있고 기관 외국인들끼리 이제 룸살롱에서 만나갖고 우리 이걸 공매도를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정돼 갖고 그걸 쭉 밀고 가는 그런 구도로 가니까 이게 당연히 가격 발견 기능이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가격 왜곡을 하기 위한 도구로 공매도가 지금 적극 활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공매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공매도의 주요 기능에서 이제 가격 발견 기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가격 발견 기능이 제대로 이제 작동하기 위해서라도 개인들이 더 프리하게 이제 공매도를 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돼야 되고 네. 작년에 제가 많이 욕했던 게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 이제 공매도 하는 ETF가 있었잖아요. 2차 전지만 공매도하는 ETF 말고 네. 한미 반도체 포함되어 있는 삼성전자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인버스 ETF 각종 인버스 ETF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요. 왜 유독 2차 2차 전지 하나만 딱 지금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전 종목, 전 업종이 다 있어야 된다니까. 들어도 믿기지 않는. 예, 예, 네. 예. 다 있어야 돼요. 다 있어야 된다고. 이제 차이나 2차 전지 인버스 ETF 이런 거. 예, 예. 그 CATL 이제 인버스 ETF 이런 거 있으면 어제 그 CATL 불났을 때 그쵸. 예, 매도치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걸 자꾸 만들어줘야 된다니까 다양하게. 근데 마침 정말 딱 시기가 절묘하게 맞아 들어가게 배터리가 이렇게 11월부터 이제 공매도도 기관 외국인 상환 기간을 90일로 정해지게 되고 그 전 이전 물량까지 다 합쳐서 통칭해서 다 이 제도에 시행이 된다라고 나오고 여러 또 테슬라라든지 좋은 이슈들이 더해지면서 배터리가 바닥에서 올라왔거든요. 예, 예. 근데 주말 사이에 또 국내에서 중국과 경합을 벌이는 전기차 등 산업에 대해서 여론을 조성하는 여론 조성을 하는 그런 어떤 예, 예. 네. 댓글 부대. 댓글 부대. 댓글 부대가 문제가 아니고요. 네. 3%가 문제예요. 3%가. 카마가 문제라니까. 한국 그 모빌리티, 네. 자동차 모빌리티. 거기서 처음 나온 거예요. 그 중국 전기차가 유망하다. 중국 전기차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다. 그 얘기가 같이 방송했었지 않나요? 그때 네. 자료 주신 거. 그게 네, 카마 네, 네. 자료라니까. 저희 처음 예, 처음 했을 때 7월 달에. 네. 그 자료가 한국 자동차 모빌리티 협회에서 만든 자료라고. 여의도에서도 왜 하필 2차 전지 인버스 ETF만 있는 것이냐 공교롭게도. 예. 그거 다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 카마의 그 이제 대표가 네. 그 제가 현대차 사장 잘렸던 그 사장이고요. 그 요번에 이제 작년에 작년에 아니구나. 올해 4월달에 이제 그 화성을에서 총선 나가고 떨어졌던 그 현대차 장교 하여튼 뭐 예, 그 사람이 거기 회장이었다니까. 거기 협회장이었다니까. 네. 그 협회장을 있으면서 중국 이준석 의원한테 밀렸던 네. 그 공영훈 공영훈, 공영훈 사장. 네. 그래 그 사람이 거기 회장이었다니까. 협회장이었다니까. 한국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 협회장이 거기서
중국 전기차가 이제 세계로 짱짱 뻗어나가고 그 리포트를 막 해갖고 언론에 막 뿌리고 막 그랬다니까요. 마치 이제 김필수 한국 그 전기차 그 저기 뭐죠 무슨 협회 전기차 협회장이 네. 중국 배터리가 우수하고 뭐 한데 이제 저기 파라시스 배터리가 기술력이 떨어진다는 이제 뭐 증거가 없다 막 이런 거 막 이제 보도자료 막 뿌리고 막 그러듯이 그랬었다니까요. 대림대 단- 교수님이 예, 협회장도 하고 계시죠. 김필수 그 저기 교수님이 옛날에는 이제 한국 젓가락 협회 협회장 하셨고요. 젓가락이요? 젓가락이요. 젓가락 협회. 한국 젓가락 협회. 젓가락을 이제 제대로 쓰는 그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보급해야 된다 이래갖고. 정말요? 예, 정말로. 농담하시는데. 아니 농담 아니 진짜 왜 농담을 해 내가. 김필수 한국 젓가락 네네네. 협회장이었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하세요? 아니 내가 모르는 게 어디 있겠어. 남 뒷조사하고 이런 건 내 전공인데. 김규식이 저기 누가 저 이나무가 싱가포르 국적이다 이런 거 이런 게 내 전공인데 그거 왜 모르겠냐고. 그 젓가락 협회장 하시다가 네. 이제 튜닝하고 하는 그런 이제 협회장 하시다가 한국 전기차 이제 협회장 하시는 거잖아요. 예. 한국 전기차 협회장인데 중국 배터리 찬양하고 이런다니까 지금 이상해. 우리나라 정말 이상해. 단순하게 그 중국 애들이 댓글 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제 저 CATL 불 확 나왔고 지금 뭐 저기 외신 같은 거 보면 확 타고 라인 공장 하나가 통째로 다 탔다는데 네. 그 저기 저 연합뉴스에서는 이제 불이 났지만 금방 껐고 인명 피해는 없어 이렇게 보도 나오고 있다니까요. 아직도 타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 불 조금 나면 막 이렇게 막 데스트필하고 CATL 데스트필하면 와 우리 다 같이 이제 막 KBS 9시 뉴스에 이제 첫 해 대대적으로 막 보도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연결해갖고 이제 중국 배터리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거 이제 역시 중국 짱깨는 안 돼 뭐 이런 거 이제 쭉 하면은 그거 보면은 이제 애국심 뿜뿜하고 기분 좋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네. 그런 건 일치를 안 하잖아요. 그런 거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진짜. 나라가 지금 네. 친중매국노 소굴이라고 지금. 예? 내가 그냥 한 소리가 아니야. 내가 3월 1일에 저기 3.1 운동하는 날 이제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내가 이제 하기 위해 갖고 이제 무공이산 한다. 외롭게 외치셨잖아요. 예, 그거 할 때는 사람들 뭐야 새끼 또 하기 이랬잖아요. 그죠? 지금 막 실체가 하나씩 다 드러나잖아. 하나씩 드러나잖아 지금. 불과 6개월 만에 예. 퍼즐이 맞춰지고 있어요, 예, 작가님. 예. 그 옆에서 저는 같이 섭외돼서 진행을 하는데 사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예, 그냥 예. 촉으로. 근데 막상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혼자 바들바들 떨던 예, 첫 예. 방송의 기억이 납니다.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있잖아요. 예, 너무 예. 신기해요, 예. 진짜. 그러니까 이제 모든 그때는 외로우셨단 말이에요. 혼자서 정말 막 예. 그 모든 문제를 네. 해결할 때 있어가지고 음모론이라고 사람들. 예. 음모론 같은 소리가 어딨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네. 이제 가장 우선돼야 되는 거는 먼저 이제 사실을 이제 만천하에 알려갖고 네.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인지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지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뭐 대책도 나올 수도 있고 뭐 토론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이제 친중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네. 이제 금투세 문제 같은 경우도 뭐 조금 특별한 거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금투세 관련돼서 실제로 도입됐을 때 이런 문제점들이 생긴다는 거를 이제 사실과 팩트와 저희 이제 전문성에 근거해 갖고 이제 자료 조사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기 쉽게 되게 이제 어려운 이제 세법 문제지만 아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풀어가지고 좀 설명을 쭉 드린 거고. 네. 그거 이제 딱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 새끼 오버하네 하다가 자꾸 듣다 보니까 그런가 해서 자료 다시 해보니까 내 말이 맞잖아. 굉장히 논리적이시고. 예. 그 에브리바디 다 이제 내 얘기 다 하는 거잖아요. 예. 지금 이제 아까 장르만 여의도 이제 그거 네네. 이제 진성준 의원하고 이제 네. 그것만 토론하는 이제 그것만 이제 따로 떼갖고 하나 올라왔는데 거기에 JTBC 저기 올리시는 분이 태그를 달잖아요, 샵을. 네. 샵을 이제 뭘 달았냐 하면은 샵 금투세, 샵 3%, 샵 배터리 아저씨라고 달았어요. 박순혁은 안 달고요. 예, 배터리 아저씨라고 달았어요. 무슨 얘기죠? 제 의견을 많이 참고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렇다니까. 심지어 JTBC에서 예. 그 금투세
뭐였죠? 을사오쇼? 네, 인버스 사태 이후에 예, 예, 예. 박순영 작가님이 커뮤니티에 쓰신 글을 예, 그대로 그대로, 캡처해다가 예, 예. 썸네일을 예, 만든 거예요. 예, 예, 예. 근데 거기 샵도 들어가셨네요. 아, 예, 그래. 그 많이 참고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을 깨어나게 해서 네. 예, 깨어난 사람들이 이제 문제점을 이제 인식을 하면은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그런 구조로 간다는 거죠. 그쵸. 이게 우공이산이 이제 산을 옮기는 이제 방법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산이 정말 옮겨지고 있다고 실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고요. 예, 예, 예. 정말 이 배터리도 역시 깨어날 수 있을 것인지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좀 뭐랄까 빨리빨리 깨어날 수 있는 네. 이제 좋은 자질들을 갖고 계셔서 그래요. 예. 예. 어떻게 또 예. 감동을 또 주시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장점이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대중들이 되게 이제 학력들이 높기 때문에 네. 예, 예. 이 조금만 좀 제대로 잘 얘기를 잘 해주면 설명을 잘 해주면 금방금방 습득해서 그걸 캐치해서 내가 생각을 바꿀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이제 지적 수준들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한 70~80%가 다 대학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전 세계 이런 나라가 없어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도 70~80%는 대학 안 나오고 이제 그렇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제 이 세법 문제 갖고 막 얘기를 해줘도 이해를 못해. 이해하겠냐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는 좀 이제 깨어나기가 어렵고 깨어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러니까 좀 이제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많은 분들이 다 공부 많이 하시고 대학도 나오고 대학 나와서도 이제 뭐 직장 생활하고 하면서도 이제 틈틈이 뭐 다양한 사회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이제 의식들이 있고 자각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거기에 이제 제가 조금만 역할을 해도 이게 이제 빨리빨리 좀 반응을 해서 이제 많이 빠른 속도로 이제 확 네. 깨어나니까 이게 이제 저 산이 조금씩 좀 옮겨지는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젊은 분들이 더 많이 활력이 생기시고 더 많이 깨어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네. 예, 예, 그렇죠. 예, 예. 뭐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슈카 대신에 502산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뭐 슈카도 보고 502산도 보고. 그거는 좀 어려워요. 예, 그건 좀 어려워요. 이제 이게 네. 그 뭐랄까 이제 세대별로 이제 쓰는 언어나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는 아버지 세대들이 즐겨보는 TV 프로가 있는 거고, 네. 아들 세대는 그 아들 세대들이 좀 즐겨보는 TV 프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TV를 각자 하나씩 방에 사줘야지 가정에 싸움이 안 난다고요. 옛날처럼 이제 거실에 TV 하나 있으면은 아버지가 와서 이제 나 뉴스 보고 이제 잠깐 가면은 애들이 이제 또 뭐 저기 가요 프로 보고 이래갖고 네. 이제 엄마는 드라마 보고 이래갖고 막 집에 싸움 나고 이제 막 집에 던지고 뭐 난리 나고 이러잖아요. 네. 예,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은 이제 그렇게 접근해 갖고 될 일은 아니고 저는 어떤 식으로 이제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거는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우공이산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는 슈카 문제. 예. 20대 30대들이 이제 슈카를 벗어나게 하는 네. 그거는 제가 어떤 형태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겸손은 힘들어와 3%는 좀 많이 벗어났나요? 너무 그것만 보시니까. 뭐 그거야 뭐 예. 좀 뭐랄까 3%는 지금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영향력이 많이 좀 약화돼 있는 거고요. 사람들이 이제 보더라도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3%에 대해서는 이제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뭐 이제 좀 정보를 좀 습득하는 이런 쪽식으로 듣고 이제 어떤 프로파간다 같은 거 하면 저 새끼들 또 지랄하는 이런 식으로 보통 또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언론의 영향력 이 상당히 좀 약화되어 있어요. 3%는. 네. 그래서 뭐 그걸 제가 신경 안 쓰잖아요. 요새는. 예. 김호준 프로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이제 특히 이제 이재명 지지자들 쪽으로부터 이제 좀 외면을 받고 있는 좀 공격을 당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뭐 차차 김호준의 영향력도 차차 좀 이제 사그라들지 않겠나 싶고요. 좀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계속해서 이제 진실을 계속해서 이제 열심히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진심이라는 거는 이제 사람들을 좀 움직이는 이제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바로는 안 바뀌고요. 계속해서 이제 진심을 갖고 진실을 계속 얘기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어느덧 조금씩 스며들어갖고 이제 사람을
이 변하게 만드는, 적시게 네. 만드는 이제 그런 힘이 있는 거죠. 네. 라고 이제 우리 그 저기 누구죠? 민희진 대표님. 민희 대표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죠. 이제 그 네.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아, 배터리주가 과연 더 좀 크게 깨어날지, 네. 1년 넘게 그 쉬었거든요. 배터리 얘기는 이제 네. 금요일 날 하기로 하시죠. 하나만 질문 드리면 예, 안 될까요? 하나만 하세요. 예, 하나만. 예. 뭐 드리지? 2개는 안 되고요. 예, 두 개 하세요. 아, 두 개, 하세요. 두 개. 예, 짧게 아, 하면 되지 뭐. 네, 답을 네, 짧게 네. 하면 되죠. 예. 네, 그러면은 배터리주 내년에 다시 주도주로 부상할 수 있는가? 아니 올해도 3개월 남았는데 왜 내년을 얘기합니까? 석 달이면 많이 10월에 올라요. 배터리주 가득 담아야 되나요? 석 달이면 많이 올라요. 그럼 담고 말고는 네가 알아서 하면 되고요. 그 나한테 묻지 말고요. 뭐 저기 돈 줄 것도 아니면서 왜 그래?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거는 담든 말든. 4분기 배터리 주도주인가요? 그건 모르죠. 그건 내가 어떻게 합니까? 얘기해 주실 줄 알았더니. 가능성이 많죠. 가능성이 많죠. 네. 아니 딱 보면 안 보이냐고. 뭐 그걸 뭐 얘기해야 하냐. 배터리 8대 종목 가운데 현 시점 탑픽 꼽아주시죠.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LG화학이 제일 이제 상승률이 크게 나오잖아요. 예. 제가 최근에 살 때 LG화학하고 에코프로비엠 많이 샀다 그랬잖아요. 네. 예. 그게 답이 있는 거죠. 예. 그게 답이 있는 겁니다. 예. LG화학, 에코프로비엠? 그렇죠. 예, 그렇죠. 공매도가 많이 쌓여 있는 종목 위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아니 뭐 그거는 크게 기준이 뭐죠? 그 두 종목의 기준은? 상승률이 높게 나오는 거. 많이 저평가 정도가 심한 네. 거. 뭐 그런 거죠. 예. 실적 추정치에 자꾸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저기 권미란 앵커님은 문제가 뭐냐면은 저기 토마토 증권통 이제 앵커 출신이셔갖고 네. 자꾸 맞추려 그래. 다음 주 그다음에 한 달 뭐 이런 거 그죠? 네네. 아니 꼭 한 달 예, 그 뭐 말미에 분기나 드린 건 아니에요. 하여튼 네. 이제 그렇게 뭔가를 자꾸 이제 얘기해서 맞춰라 그런 거잖아요. 내가 잘 못 맞춘다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잘 맞추면 내가 이거 하고 있겠냐고. 나 때려치고 나도 이제 저 철학관 차렸지. 아니 근데 유료 멤버십에 얘기해 주신 종목은 잘 갔어요. 비밀로 할게요. 그 종목이 뭔지는. 예. 뭔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 예, 오늘 보고. 예. 그래요. 그래요. 18,000밖에 안 해요, 여러분. 예. 다 맞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이제 항상 얘기해 주세요. 제가 네. 봐서는 그러니까 저도 감은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저도 펀드 매니저 했기 때문에 그쵸, 이제 네. 시장 보면은 이제 대충 요게 조금 가지 않겠나 이런 느낌이 좀 그럼 든단 말이죠. 감으로만 하시는 건가? 저는 궁금해가지고. 그건 감이죠. 그건 초기고. 배터리는 이제 적정 주가 대비 어쨌든 제일 여력이 높다 해서 그 두 개 사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길게 보고 산 거니까요, 저는. 예. 길게 보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8개 중에서 지금 당장 가장 많이 오를 종목을 이제 찍어달라 이런 얘기잖아요. 예. 1,000만 원 입금하십시오. 공짜로 되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4분기에 가장 많이 오를 종목은 1,000만 원 입금해야지 1,000만 나올 수 있는 원, 정보네요. 1,000만 원 입금하시고 이제 네. 77을 눌러주시면 이제 답장이 갈 겁니다. 공짜로 좀 너무 좀 공짜 좀 바라지 마요 진짜. 에? 그거 남의 이제 이런 얘기해갖고 들어갖고 이제 기동형해서 돈을 이제 좀 벌 수는 있잖아요. 그게 제일 좀 쉽고 간편한 방법이긴 한데 네. 얼마 못 가요 그러면은 내가 발전 못 한다니까. 예.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좀 말씀 안 드리려 그러는 거예요. 니들 버릇 나빠질까봐. 네. 예. 그렇게 해갖고 벌면 뭐 지고 꿀꺽하고 버렸다고 해서 나 주는 건 없고 혹시 잘못되면 와서 욕할 거 아니야. 그죠? 철천지 원수처럼 욕하죠. 천천히 와서 욕하죠. 네. 예. 내가 왜 만난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왜 내가 왜 손해보는 짓을 왜 하겠냐고 내가.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즐겁고 깊이 있는 그리고 또 변화와 또 희망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합리적이세요. 네, 그런 우리 예, 박순희 작가입니다. 예. 박 작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